저는 40일 동안의 큐슈, 시코쿠 여행을 끝내고 드디어 일본 열도 중 가장 큰 섬, 혼슈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거지, 이게 일본 라이딩이지. 설레임을 가득 품은 채 달아나는 해질녘을 쫓아 오사카의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근처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도톤보리를 향해 곧장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와, 이 좁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은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불 켜지는 거 보려고 있는 것 같아요. 도톤보리 대표 간판의 점등을 시작으로 성큼 다가온 어두움과 함께 도톤보리의 개성 넘치는 모습들이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딜 가나 존재하는 폭주족, 거리를 점령한 카트 부대, 가장 아름다운 때를 기록하는 젊음들과 밤의 낭만을 책임지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날 너무 피곤해서 맥주 한 캔만 간단하게 마시고 잠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 다음 날이 무척 기대가 됐었거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음날 저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방문했는데요. 이 USJ에 입장하자마자 곧바로 느끼게 된 것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문객이 많았다는 겁니다. 평일이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 사실은 곧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모아볼 수 있었거든요. 아름다운 순간을 나누는 커플의 모습들도 빠질 수 없겠죠. 부럽다. 이 USJ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가로 세로 800m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 안에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을 모아놔서 그런지 전혀 작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콘서트나 크고 작은 이벤트들, 게다가 궁금증을 유발하는 아이디어 덕분인지 테마파크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곳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놀이기구의 대기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이라 저는 단 한 가지만 타보기로 했는데요. 아쉽게도 규정상 탑승 시 촬영이 불가해서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기구였으니 한 번쯤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USJ 관람을 끝내고 이제 오사카를 떠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었나 봐요.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간사이 지역 아래쪽 와카야마시부터 돌아보기 위해 다시 아래쪽으로 향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오사카부 남단에 위치한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렀다 가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조금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오사카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사무엘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제 채널 구독자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거든요. 알고리즘이라는 현대의 가장 낭만적인 물결을 타고 먼 타지에서 한국인을 만난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와, 하늘 색깔 봐. 어쩌면 오늘도 완벽한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와, 이 컨디션에 30,000원이라고? 너무 해잔데? 진짜 깨끗하고, 아, 욕조도 있다. 목욕해야겠다. 나이스. 지금 밖에 사무엘님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지마 마시테. よく来られました。よかった。 뭐 한 달이 넘으셨대? 어디서? 어디서 시작하셨어요, 일본? 일본 시모노세키로 들어왔어요. 네. 아, 관부해리. 바이크는 어떤 거 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은 BMW GS 타고 있어요. 아, 인생의 마지막 바이크로 해가지고 조르고 졸라서. 아, 대단하시다. 네, 무엇보다 사모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게. 지금도 걱정은 하고. 그쵸. 근데 초창기에는 같이 탔는데 이제는 네. 안 타려고 그러네요. 같이 타려고 큰 거 샀는데. 가끔씩은 괜찮지만. 저도 그래서 네. 규슈도 가보고 싶고 시코쿠도 가보고 싶고 그랬는데 네.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여름 휴가 때 가자 그랬는데 네. 차로 가게 돼요. 가고는 싶은데 오토바이는 말고 차로 가게 돼요. 맞아요. 오토바이가 좀. 어때요? 일본 와보시니까? 뭐라 설명을 할까요? 그냥 좋네요. 그쵸? 네. 그 무엇보다 전 자연이 예뻐서 너무 좋아요. 이쪽인가 보네요. 우와, 처음 와봐요 저희도. 오. 멋있다. 사무엘님 부부께서는 간사이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유명한 고기 뷔페 사콘이라는 곳을 데려가 주셨는데요. 이곳은 한국의 고기 뷔페처럼 다양한 고기에다가 푸짐한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더 근사한 거, 더 일본틱한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혼자선 일본식 야끼니쿠를 드실 이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감사하게도 영양이 부족했던 저에겐 최고의 선택지였죠. 무엇보다 이 김치가 평소에는 생각 안 나는데 보니까 갑자기 또 먹고 싶네요. 아이, 맞지 마시다. 편하게 드세요. 여기 일본이니까. 제가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는 게 직장을 다니시다가 직장이 안 좋아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지 않으시고 바로 여행으로 이게 방향을 돌리신 게 이게 보통 멘탈이면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대단하다 싶었어요. 제가 진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다는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실례지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놀래서 당신이 웬일이야 그러더니 그냥 따뜻하게 밥 한 끼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었고 인생에 있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정말 힘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 누군가가 그냥 밥 한 번 먹자 그런 말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한 위로가 되었던지 닭똥 같은 눈물이 찔끔 삐져나올 것만 같아서 애꿎은 고기만 연신 뒤집을 뿐이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사무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포기의 길을 선택하지만 않으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실전 일본어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나로도가 다이조부라고? 大丈夫？ 좀 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끝에다가 물론 나루호도 데스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조금 이상해요. 일본도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간단한 영어면 하면 누가 알아듣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는 모르고 영어도 잘 몰라. 근데 조금씩 알아. 근데 그 조금씩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답은 tomorrow riding 아까 미사기 이러면 이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저번에 제가 일본 청년들 데리고 한국에 가서 느낀 건데 언어가 아니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이야, 이거 생존하기 위해 일본어를 하나씩 배우게 된 제 경험에 빗대어 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네. 아, 헤비가 오모이ですか? 오모이ですか? 아, 이런 경험들처럼 말이죠. 게다가 뜻밖에도 너무 감사한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손이 크신 편이에요? 제 손이요? 네. 저 진짜 작은 편이에요.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자켓이 레빗 자켓이더라고요. 네네. 이거 M 사이즈거든요. 혹시 기분이 안 나쁘시면은 그냥 한번 껴보세요. 안 맞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そうだね、この人だから。 진짜요? 지금 점점 더워지면 두 개를 가지고 쓰는 게 좋아요. 이게 제일 필요하신 게 뭘까 싶어서. 사이즈가 맞아서 다행이네. 진짜 사이즈가 맞아서 다행이네. 진짜 잘 쓰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저기 내일 와카야마 가시는 거기서 네. 혹시 거기까지 가셔서 피곤하면은 거기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세요. 거기 보니까 네. 방도 많더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와카야마의 거기는 사무엘님처럼 일본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영철님의 집을 말하는데요. 이 두 분이 제 영상 댓글에서 서로 알게 되어서 실제로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호영호재하는 사이까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 안영철 씨는 되게 사람이 그리워요 지금. 왜냐면은 그 동네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 일본어도 그렇게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5년밖에 안 되셔서. 공교롭게도 제가 향하는 와카야마에 거주하고 계셔서 내일 그곳을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가가지고 완전 로컬 느낌 나게 말씀드려야겠다. 아침 식사. 벌써 다 왔구나. 네. 너무 즐겁다 보니까 그냥.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모로 꽉 찬 따뜻함을 나누고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아리가또 네, 고자이마스. 또 만나겠죠. 네, 들어가세요. 예. 네. でじゃあこのはしご、パパはしご。 하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진짜 여러 가지로 감사했던 분이었습니다. 밥도 사주시고 장갑도 새거 선물 주시고, 게다가 와카야마 아래쪽에 내려가다 보면 여기 부산에서 오신 분이 일본에서 부산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도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요. 이런 정보들도 다 알려주시고 여러모로 진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무엘님. 드디어 그 시즌이 왔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시즌이죠. 지금 날짜가 약 5월 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일본 가장 아래쪽 오키나와는 장마를 시작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마가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날도 너무 더워지니까 지금부터는 혼슈에서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열심히 서둘러 올라가도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둘러보려면 좀 서두르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 와카야마 아래쪽에 보면 또 혼슈 최남단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못 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려갔다가 이제 쭉 올라갈 겁니다. 아,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어제 사무엘님께서 선물해주신 이 장갑으로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아, 딱 맞아. 맞춤 사이즈인가봐. 여기 보이시죠? 시간 3시간 40분 150km. 이게 심지어 최종 목적지도 아니에요. 중간 경유지 가는데 이렇게 걸립니다. 우리가 지도로 봤을 때 뭐 그냥 갈만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냥 찍으면 한 2-3시간이에요. 오늘도 꽤 기나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굽이치는 산골도로, 그리고 잔잔한 시골 마을들을 번갈아가며 약 2시간 정도 달렸으려나요? 지난밤 사무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든든한 식사가 무색하게도 40일 동안 수면 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시달렸던 피로가 결국엔 젊음이라는 마지노선을 뚫고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한 지 몇 시간 채 되지 않았음에도 소위 기절할 것처럼 말도 안 되게 피곤했어요. 더 이상 가다간 쓰러질 것 같은 느낌에 아우성치는 제 몸에게 항복을 외치기로 했습니다. 여기 딱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잠깐이지만 조금 자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리 달려도 실망한 데가 안 나와서 여기도 지금 산이긴 한데 주변에 집도 있고 차도 다니는 생활권이라서 뭐 공부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텐트 이거 써보니까 너무 간편해서 텐트는 이것만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2번만 뚝딱 하면 집이 만들어져요. 다소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운전 중에 졸아버리는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위험일 뿐이니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잤습니다. 조금은 개운해진 정신으로 영철님을 만나러 다시 스로틀을 감아보는데요. 대도시와 멀어질수록 그 거리와 비례해 짙어지는 이 영롱한 초록색은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와, 자연 봐라, 자연 봐. There's no need for us to rush it now, 'cause we're past the cold. So I stay. 이런 자연 속에 거주하시는 영철님이 다소 부러워지는 순간들이었죠. 영철님을 뵙고도 혼슈 최남단까지 내려가야 했기 때문에 휴식 없이 2시간을 단숨에 달려 드디어 영철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So let's fight it, make a stand and try it. Everything will matter from now on. 다 고생했습니다. 네? 다 고생했어요. すごい。ほんまや。テジョン 네, 대전. ねえ。おお。すごい。 제가 한국에서 만들어 온 이 임시 번호판이 현지에선 참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어딜 가나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숙박은 예약했어요? 아니요, 저기 앞에 보니까 미치노에키 있더라고요. 거기 잘 수 있지 않나요? 잘 수는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좀 재미없잖아. 샤워도 못하고. 뭐 일상에 저희 집에서 하면 돼요. 네? 저희 집에서 하면 그거 괜찮아요. 너무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중에 저 뒤에 넣으면 되고요. 저희 있는데. 식사는. 여기서 먹으려고 왔어요. 먹고 먹을 가면 되겠네요. 네? 목욕료. 아유, 그 밑에 목욕료. もっと8時からでもね、バリカせよ。 어느 곳을 가던 국적 불문 너무 따뜻한 분들만 만나게 해주셨던 하늘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식사하고 나서 또 여기 구독자님이랑 목욕 갔다가 여기서 잘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뭐 부산 머스마드는 옷기만 쓰지도 쓸까 먹는다 아이가? 라는 말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와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먹는 육개장인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한국김. 얼마 만에 먹는 육개장이야. 한국에선 크게 즐기는 음식도 아닌데 외국에 나오니까 어찌 그리 생각이 나던지요. 그럼 선생님께서도 일본 와서 사모님을 만나신 거예요? 저는 영철님은 부산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셨었는데 부산에 놀러 오신 미야코 형수님을 만나 결국엔 결혼까지 골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웠던 고향의 맛에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근처 온천에 피로를 씻어내러 향하는데요. 야, 귀여워라. 야. 눈 땡그란 거 봐. 아, 이 시골 지붕. 그 위에 달린 위성 단말기까지. 한국의 시골과 정말 닮아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어릴 적 형님 손잡고 목욕탕 가는 느낌이랄까요? 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엄청 높이 솟아있는 이런 야자수가 안 가봤지만 하와이 온 그런 느낌. 여기가 해 딱 질 무렵에 네. 여기 딱 보면 정말 이뻐요. 와, 이런 해변가 옆에 있는 목욕탕 본 적 있으세요? 경제하겠어요. 최대한. 감사합니다. 여기 목욕하면서 본 경치가 정말 끝내줬는데 목욕탕이라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영철님께서 베풀어주신 친절로 피로를 싹 닦아내고요. 활용 점정으로 맥주까지 곁들이며 서로의 미소를 나누어 봅니다. 乾杯はじめましてじめまして僕はキムさんですキムさんはいキム氏 영철님 아내분 성함은 미야코 씨인데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인 네이티브 한본어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어요. もう変木スタイルでもねあー気分좋아 실제로 네이티브 한본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다 들렸는데 여러분도 들리시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라 해요? スターバックス 스타벅스 스타ーバックス영철씨 친구도 우리 말로 이야기 이상하다 이야기 한본어라고 하죠 한본어 한문 한국어 일본어 플러스 한본어 근데 얘기하는 거 중간중간에 일본어가 섞여 있는데 다 이해돼요 언제 출발했다? 4월 16일이요 한 달에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자가 네. 멋지다 진짜 제가 이렇게 만나면 네. 다 저한테 100% 줘요 대가 없이 어르 프레젠토 혼또 좋아 이렇게 마음이가 미차 뭐 네. 우리도 여기 있어 가게 오픈한다 하면 옛날에부터 있어 한국 사람가 많이 온다. 아,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頑張ってね. 혼또 기분 행복 뭐 진짜 좋아. 우리도 많이 손님 한국 사람가 온다데 혼또 선물 많이. 미소가 너무 예쁘시네요 진짜 미소가 아까부터 사장님 보면서 이렇게 막 웃는 거 보니까 무서워요, 저는. 혼또 오늘은 진짜 행복. 한국말 이야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 와이프하고 안 되는 한국어 쓰고 있고요. 아직 서로의 언어를 배워가는 단계라서 아내와도 한국어 소통이 힘들고 손님들과의 깊이 있는 일본어 소통도 다소 어렵다 보니 언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 봐요. 일본雰囲気 뉘앙스가 몰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은 스타일로 바다에 행복. 그래서 계속 그러면서 웃으셨구나. 좋아. 아, 여기 혹시 시내에 코인 세탁방 있어요? 세탁기 있잖아 집에. 세탁기 돌려. 아이, 돌리고요. 어차피 내가 초대 집에 오라 했잖아. 오라 했으면 편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불편한 스타일 있어요. 화끈한 부산 사나이와 따뜻한 미야코 형수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며 재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순간들을 함께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튿날 저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물건도 살 겸 영철님과 시라하마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둘러보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요. 원래 오늘 날씨가 완전 흐림으로 예약돼 있었는데 와, 우와. 조금은 특이한 경험을 시켜주겠다는 영철씨. 그 꽁무니들을 쪼르르 쫓아 고속도로로 향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고속도로는 유료 고속도로가 아니라 무료 고속도로입니다. 일본 고속도로는 한국과 약간 다르게 그 구간별로 무료인 구간이 있고 또 유료인 구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료인 구간만 지나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고속도로를 몇 번 타봤잖아요. 근데 이 일본의 고속도로는 제가 탄 것들이 좀 특수한 경우였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2차선인 경우가 진짜 많고 또 제한 속도가 70, 80인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동행, 믿고 의지할 선장님이 생긴 탓인지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동안 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타고 이제 톨게이트 같은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모습 또한 참 특이하게 다가왔습니다. 무료 고속도로라서 이 지금 톨게이트 중간으로 갑니다. 이건 참 특이한 경우네요. 이후로도 시원히 뻗은 도로를 지나 엔진 오일을 구매하기 위한 마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다 왔나 봅니다. 여긴가? 이 코난이라고 불리는 홈센터는 한국으로 치면 철물점 같은 곳인데 집이나 생활에 대한 다이용품들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품점이 아니라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이런 마트에서 오토바이 엔진 오일을 구매했던 경험은 정말 특이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일은 다 샀고요. 이 근처에 맛있는 우동집을 소개시켜 주신다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제가 40일 동안 일본 여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식사를 편의점에서만 해결했기 때문에 혼슈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일반 음식점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카마아게 우동,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속가마 튀김 우동이라는 것을 시킨 것 같은데 그 이름처럼 정말 크지 않나요? 마치 전통 목욕탕에서나 있을 법한 대야에다가 우동을 담아서 주는 느낌? 아, 여기서 고명 같은 걸 넣는 거구나. 이 카마아게 우동은 소바처럼 양념에 찍어 먹는 방식인데요. 마련된 셀프 코너에서 대파, 튀김 부스러기 등 여러 가지 고명을 추가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셔가지고 같이 먹는 건가 봐요. 오사카의 사무엘님과 영철님 덕분에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지워내고 시라하마의 해변가를 향해 함께 스로틀을 돌리기로 합니다. 우동 정말 감사하게 또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근데 저희는 이 근처 시라하마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갈 겁니다. 근데 거기 해수욕장이 완전 백사장인데 모래가 새하얗대요. 그게 현지의 모래가 아니라 그 새하얀 모래를 호주에서 사다 쓴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여기서부터 시라라하마 해변까지는 다소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의 경치는 동남아 어느 해변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해 보였습니다. 와. 여기 뭐 서핑이랑 와, 저거 스노클링도 하나 봐요.
수상 레저 진짜 많이 하나 봅니다. 여기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바다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해수욕장과 가까워질수록 짙어지는 이 풍경이 이상하게도 낯이 익은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거리가 우리나라 태안의 대천해수욕장과 상당히 닮아있는 모습이었어요. 황금빛 노을을 머금은 새하얀 모래들로 뒤덮인 이 해변가는 신압으로 찾아온 여름을 마중 나온 연인들,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시간들로 초여름의 시작을 그려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나는 도대체 언제? 이제 다시 숙소로 가서 이제 영업하실 시간에 저는 바이크 정비를 할 건데요. 그동안 못했던 바이크 세차도 좀 하고 아까 샀던 오일 교체도 좀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시골과 닮아있는 들판길을 휘 내달리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영철님은 영업 준비를, 저는 바이크 정비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정비소에 맡기면 편할 노릇이지만 저는 돈은 없고 시간만큼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항상 몸으로 떼어왔던 편입니다. 게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반적인 정비 지식은 알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이렇게 일본 최북단까지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치고서 목욕도 잊지 않는데요. 전업 정비사셨던 영철님의 장비 덕분에 40일 동안 캐캐 묵었던 먼지들도 쉽게 내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의 일본 일주라는 다소 특이한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는데요. 야,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 일본 일주 다이조부? 오케이. 마이 백시트. 괜찮아요. 이때 냉큼 뒷좌석에 태우고 떠났어야 했는데 다음 버스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비 다 끝내고 마트에 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거든요. 이건 제가 사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사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던 영철님에게 이번만큼은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나. 다양하게 있는 거 한번 먹어볼까요? 형형색색이었던 오늘의 마지막도 다채롭게 장식할 음식도 사고요. 그냥 충분할 거예요. 이 지역을 제외하곤 찾아보기 힘들다는 특산품 매실주도 함께 구매를 합니다. 한번 하시죠. 간사이 지방의 매실 특산물. 특산. 이렇게 생긴 건데 귀하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도 구하기 조금 힘든 술이에요. 저도 술 잘 안 먹는데 한 번씩 블랙을 나오면 먹어요. 오늘도 정비하고 세차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야, 이 매실주가 구하기 힘들만한 게 제가 먹어봤던 그 어느 매실주보다 향이 진했어요. 맛있는 술 안주와 함께 일본 일주를 진행하며 느낀 점까지 곁들여 보는데요. 처음에 고속도로가 좀 신기하잖아요. 네. 한국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재밌고 조경이나 네. 자연 풍경 자체를 엄청 잘 해놨어요, 일본은. 그래서 처음에는 와 재밌다 이래서 갔는데 그 장면만 계속 나.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길을 계속 직진만 해야 돼.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더라고요. 그건 괜찮은데요. 터널을 한 20분짜리 터널 들어가잖아요. 미치겠네요. 터널 20분이야. 네. 그런 터널이 있어요. 네, 가다보면 있어요. 와, 제발 휴게소 나오나? 휴게소 나오나? 일본 휴게소 잘하거든요. 있어요. 맞아요. 고속도로 여기서 진짜 없더라고요. 네. 진짜 미치노이키가 진짜 잘 돼 있는 거였어. 정말 가까이 간격이 좋게 이렇게 있잖아요. 고속도로는 휴게소가 없어. 저는 지금 여기 영철님네 가게에서 이틀 동안 정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래 오늘 떠나려고 했었는데 내일과 모레 비바람이 예보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1호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인 것 같아서 비가 그칠 때까지 영철님네 집에서 이틀 정도 더 머물다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비가 내리기 전에 뭐라도 더 보고자 움직여 볼 건데요. 여기 히키마을 앞바다에 보면 토리케토쿠츠, 즉 깃털 동굴이라는 멋진 자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가시죠. 일본은 자연 명승지를 들어갈 때면 언제나 이런 원시림 같은 정글 같은 자연들이 허다하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자연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 깃털 동굴은 간조시 바다를 향해 길게 뻗은 바위들이 마치 새의 깃털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요. 만조시에는 바다에게, 간조시에는 사람에게 그 무대를 내어주는 너른 마음을 가진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역시나 두 개의 큰 조각. 파도 형제들의 손장난으로 만들어낸 두 개의 큰 동굴입니다. 인간에게는 억겁의 세월이겠지만 자연에게는 찰나의 손길로 파놓은 30m 남짓한 길이의 동굴. 또 한 번의 억겁이 흐르면 시코쿠의 이오키 동굴처럼 녹음과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겠죠. 또 겹겹이 쌓인 수많은 시간의 흔적들은 어떻고요? 이 셀 수도 없이 켜켜이 쌓인 지층들을 보니까 인간의 세월은 자연의 세월 앞에서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웅장한 자연들과 대면할 때면 찰나 같은 인간의 시간을 다시금 깨닫고, 과연 나는 이 짧은 시간을 한 톨도 흘리지 않고 가치 있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일본 와서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관광이라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연고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다시 한번 영철님에게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운전 성실을 이루는 우리의 부산입니다. 바닷가 다녀왔는데 왁스 코팅이랑 방호제, 방진 이런 거 다 발라가지고 완전 그냥 쇠처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 어차피 곧 더러워질 바이크라는 걸 알면서도 보란듯이 멋지게 완주해내 보이라는 응원의 마음이셨겠죠. 제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셨던 영철님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손을 거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한 거라곤 설거지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고생했다며 데려갈 곳이 있다는 영철씨. ちょっと待って。虫がおんな。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약 30분간 밤거리를 달려 다시 한번 시내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오는 길에 와카야마가 간장으로도 유명하다 하시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소유라면으로 유명한 체인점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미쿠소바인데 국물 보세요.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제가 식당에서 소유 라멘을 먹은 것도 처음이라 맛평가를 하기에는 어렵고
적어도 진한 돼지 육수와 간장의 조화는 제 혀를 즐겁게 하기 충분했죠. 이렇게 먹어. 이마. 근데 뭐 사람 한국 엄마인데. 그 어쩌면은 한국 사람 마음에 드는 밥을 다 먹어. 한국 사람만. 한국만 이렇게 먹는답니다. 밥도 이렇게 들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완뽕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 데스. 앞으로 남은 여행의 나날들이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제는 영철님과 시간을 보냈으니 오늘은 미야코 형수님과 하루의 마지막 문장을 장식하기로 합니다. 똑같다. 한국 남자도 일본 남자도 똑같다. 결혼하면 똑같다. 결혼하면 똑같다. 근데 결혼까지 와 한국 남자가 레디 퍼스트. 사기. 사기? 사기. 거짓말. 사기. 알았다. 똑같다. 일본 남자든 한국 남자든 똑같이 도둑놈이다.多分 아마 유럽파도 아메리카도 똑같다. 똑같다. 전 세계 남자가 답은 똑같다. 絶対一緒。여자도 여자도 결혼까지 결혼하면 다르다. 그래서 똑같다. 여러분 이게 진솔한 これ YouTube でしたら 결혼 또 다운데 한국도 지금 결혼 사람 많이 없어. 일본도 없어. 지금 이 얘기가 나가면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결혼을 안 하는데 이 얘기 나가면 더 안 한다고? 문제 안 돼. 진정한 조언가는 해결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는 법이죠. 결혼을 장려하는 미야코님에게 솔루션도 제공받았습니다. 결혼 무리하면 일본 오세요. 한국 남자 있어 하면 일본 여자, 한국 남자 만나고 싶어. 많이 만났다. 만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여자 많이 온다. 하고 알아서랑 남자 없어 이야기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아빠가 일본 여행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내 뒷자리에 일본 여자 태우고 오라고 했거든요. 괜찮은 생각. 우리도 지금 한국 남자 있어요. 네 여자가 만나고 싶어 여자 많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소신 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010-9797. 네 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4일차와 5일차에는 예보대로 굉장한 비바람이 쏟아붓는 바람에 영업을 접고 다 같이 시내로 향했습니다. 밤배가 참 미쳤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토레토레노유 온천. 야, 폭우를 맞으며 즐겼던 옥상 노천탕의 경험은 정말 끝내줬는데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쉽네요. 그리고 온천에서 우연히 만난 부산 단골 손님과 함께 현지 수산시장도 둘러봤는데요. 마그로. 참치. 적어도 제 경험에선 한국 시장에선 마주치기 힘들었던 다소 생소했던 음식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소, 이건 사슴,
사슴 육포는 처음 본다.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건 진짜 신기해요. 저 살면서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거든요. 얘랑 딱새의 중간인 것 같아요. 이 녀석의 이름은 아사히 가니, 한국어로 닭게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살은 많이 없지만 내장 맛이 끝내준다고 합니다. 이 녀석도 제 버킷리스트에 넣어놔야겠네요. 이런 새우도 제가 처음 봤어요. 이거 새우 이름이 뭐예요? 한국어로 단새우. 단새우라는 거예요? 일본어で甘エビ. 슈퍼 딜리셔스래요. 시장에 온 김에 다소 만나기 힘들다는 단새우도 한 움큼 담아 갑니다. 도란이 모인 마지막 날 밤. 몰래 찾아온 향수 때문에 한국의 향이 진하게 묻은 쭈꾸미 볶음도 부탁드려 봤는데요. 매워요? 아, 무리. 매워요? 떡볶이는 무리. 제가 내일 떠나는데 또 한국 음식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형님한테 요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매운 걸 정말 못 먹어서 평소에는 쳐다도 안 보는 음식인데 해외에 나온 지 2달 가까이 되어 가니까 매콤한 게 또 그립더라고요. 이타다키마스. 덕분에 마지막까지 한국의 기운을 꽉꽉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침낭까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제 여행기를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침낭을 안 가져와서 고생했던 모습들을 마음속 한켠에 담아두셨나 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살게요. 아니 그냥 가져가. 그냥 가져. 감기 걸리는 게 더 힘들어. 내가 더 걱정해. 걱정하는 것보다 이게 더 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형님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진짜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그리고 이 돈을 절대로 또 받으려고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몰래 놔두고 가는데, 그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 보다는 다음에 또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면 그분한테 써달라고 그런 의미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돈마저도 쫓아오셔서 돌려주시긴 하셨지만요. 지금 현재 시각 7시쯤 되었는데요. 저는 출발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내비를 찍어보니까 운전만 거의 한 8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서둘러 라면만 먹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 잘 완주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진짜 잘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천천히. 중간중간 연락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발이 안 떨어져.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그 어떤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을 품고 일본 북쪽 끝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혼슈의 초입부터 잊지 못할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해준 하늘에게 그저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할 따름이었죠. 건네받은 이 따뜻함들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전달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핸들을 꽉 쥐어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영철님과 미야코상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바이크 컨디션도 제 컨디션도 정말 최상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뭐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가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덕분에 새로운 컨디션으로 지치지 않고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네받은 이 따뜻함을 누군가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메신저가 되리라 다짐하며 길게 늘어진 여운을 곱씹고 있던 그때 우와, 개 예쁘다.
온통 사파이어 빛으로 가득한 바다가 저를 감싸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끝없이 펼쳐진 이 태평양 둘레길을 끼고서 하루 종일 북쪽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혼슈의 최남단 시오노 미사키라는 곳을 들리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일본 본토 최남단 사타곳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들리지 않고 거기 바로 옆에 있는 하시구이 이와라는 바닷가에 떠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돌들을 구경한 뒤에 일본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비와호라는 곳을 갈 예정입니다. 이 담수호 크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큰데요. 이 비와호는 한국의 수도 서울을 퐁당 빠뜨릴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정말 가늠이 안 되는데요. 어쩌면 그 근처에 서면 수평선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정말 괴랄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쾌청합니다. 어제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요. 그 비들이 이 먼지들을 전부 다 훔쳐 달아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날씨와 나란히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이게 뭐야? 갯벌도 아닌 것이 암석지대도 아닌 것이 정말 특이한 모습입니다. 이 하시구이 이와까지는 다소 가까운 거리여서 한달음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오, 여기가 바로 하시구이 이와라는 곳입니다. 이 하시구이 이와는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다리, 말뚝, 바위, 다시 말해 교각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바위들이 바다를 향해 약 900m 정도 뻗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돌들은 바다 아래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돌이었는데 긴 세월의 바다의 침식작용으로 인해 모두 갉아먹히고 단단한 부분만 남아 이런 형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신비한 곳에는 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일본 특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 신사절의 입구라고 생각하는 저게 바로 토리라는 곳인데요. 물론 저 뒤에도 아주 자그마한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러 군데를 다녀보니까 이런 바다나 험준한 산악 지형에 이런 토리 모양이 많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인데 사업을 나가면서 이쪽을 보고 그날의 안녕과 안전 그리고 또 풍요를 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본의 민족 종교인 신토에 애니미즘과 자연 숭배가 내재되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 이 신사는 분명 예로부터 이 일대의 주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항상 미치노에키를 들르면서 늘 미루어 놓았던 숙제, 소프트콘도 맛보기로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말차. 맞자. 저도 미치노에키에서 처음으로 콘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보는데요. 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각 미치노에키마다 특색이 있는 맛이 있다고 해서 콘 아이스크림을 추워하시는 라이더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제가 말차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사 먹어봤는데 막 특별하게 맛있는 거 아니고 그냥저냥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바다의 조각을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인 태평양 둘레길을 느껴보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서는데요. 우와, 정말 이런 바다가 제가 가는 길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끝도 보이지 않는 시치리미 해수욕장은 자그마치 22km에 달하는 일본에서 가장 긴 해변이라고 합니다. 우와, 무슨 하와이냐? 안 가봤지만 마침 여기 앞에 미치노에키가 있는데 여기 들러서 구경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못 참아요. 무조건 가서 봐야 돼. 이 압도적인 바다의 모습을 마주하자마자 본능처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는 와카야마에서 내렸던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여기 들를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오로지 운전만 한 5-6시간 해서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경 보고 어떻게 안 멈춰요. 저는 지금 운전하면서 이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갈 건데 이게 카메라로서는 운전하면서 안 당기거든요. 지금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신나가지고 들떠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저는 정말 행운하였습니다. 이 22km에 걸친 드넓은 해변가에서 혼자 뛰놀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게요. 와, 이 바다를 한번 썩난 거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맘 같아서 입수하고 싶은데 파도도 너무 세고 지금은 개장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만족할게요.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온몸이 땀으로 적셔진 지금. 안전하다는 보장만 있다면 이 드넓은 태평양 바다에 풍덩 빠져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기 미치노에키가 약간 규모가 있는 편인데 여기 온 김에 식사를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일본 도심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2시 땡 지나면 영업 마감해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다 들어가고 밥을 안 팔아요. 그래서 항상 편의점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한번 밥을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푸드코트가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오늘도 역시나 도시락 신세입니다. 그리고 약간 덮밥 같은 건데 밥이랑 이거 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여기 분명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근데 푸드코트가 안 보여요. 있는데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능지 이슈로 고등어랑 덮밥으로 단백질 채우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장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저처럼 멍청하게 다니지 말고 좀 일본어를 공부를 하셔서 조금 더 풍부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조금이라도 하고 못하고 차이가 진짜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 여행 시에는 꼭 영양에 신경 쓰시고요. 제 경험상 젊음이라는 보험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맛있게. 이제 저 앞에 바다도 다 둘러보고 식사도 다 끝마쳤는데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3시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아직도 목적지로 가려면 5시간 15분을 더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기 보면 옵션에 고속도로 제외를 체크 해제하면 고속도로 옵션도 알려주는데 고속도로를 타니까 한 30분 정도가 줄게 됐어요. 그래서 절충해서 이 고속도로를 타려고 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두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는 투어링 끝판왕 오토바이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8시간은 진짜 오토바이가 너무 무리거든요. 차로도 솔직히 8시간 운전하라고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이 아마 이 톨비가 한 50km 타는데 15,000원, 뭐 2만원 정도 가까이 나올 거예요. 한국에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시간을 좀 줄여야 돼서 고속도로를 잠깐 올라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갈 건데요. 긴 여정이 되겠네요. 함께 가시죠.
가시다. 우와, 지기 준다 진짜. Hey, hey, what the matter in your head? 아시죠? 장거리 운전은 노래 없으면 못 가는 거. 이 해변이 끝날 무렵 또 하나의 유명한 명승지가 있다고 해서 잠깐 멈추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사자바위라는 곳이래요. 저기 앞에 툭 튀어나온 저게 사자의 얼굴이랑 닮았다 해가지고 사자바위라고 하네요. 이 또한 바다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낸 자연의 작품으로서 무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여기 바다 진짜 끝내주지 않나요? 오호. 이제 주유도 했겠다. 볼 거 다 봤겠다. 본격적으로 달릴 시간입니다. 4시간 23분 보이시죠? 214km입니다. 태평양 둘레길이 끝나자마자 나타난 고속도로를 타고서 혼슈의 깊은 내륙으로 향해 보는데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했던가요? 이 시원히 뻗은 도로를 달리는 것이 마냥 즐거울 것만 같아 보여도 항상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오토바이 가지고 고속도로를 올라타면 와, 너무 뭔가 느낌이 새롭고 재밌고 이렇거든요. 예쁘고. 그런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그냥 지루하게 느껴져요. 게다가 이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터널은 괜찮은데 긴 터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자연도 안 보이니까 그냥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히는 느낌이에요. 정말 지루합니다. 졸리고요. 그래서 이런 세나같이 음악이라도 안 들으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 지금 터널만 좋게 한 20km는 건넌 것 같아요. 터널만. 그래도 막히지 않고 편하게 운전을 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데요. 아마 이 고속도로가 무료 구간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무료 구간인 곳도 꽤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톨게이트를 지나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것과는 달리 얘는 뭐랄까 조금 더 들어와, 톨게이트까지 한번 들어와봐. 근데 중간에 나갈 거야? 그럼 무료로 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후에 구독자님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바이패스라고 불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패스는 교통 혼잡 지역이나 산간 지역 등의 우회도로 역할을 하며 한국의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화 국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4-50km 타면 한 15,000원, 20,000원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운이 좋게 무료 구간을 타가지고 공짜로 시간을 30분이나 단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파이어 빛에서 에메랄드 빛으로 이어지는 길을 타고 더욱 깊은 혼슈로 향해 보는데요. 내륙으로 향할수록 마치 이어 달리기를 하는 듯한 푸름의 계주는 곤히 잠들 뻔했던 저의 향수를 다시금 자극하는 듯 했죠. 가끔씩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와서 코너를 돌면 이런 마을들이 나오는데요. 어릴 적 제가 살았던 평온한 그 시골 마을이 생각이 나요. 뭔가 더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해진다 해야 될까요? 와,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여기 혼슈 초입이잖아요. 오사카를 시작해서 밑에 와카야마로 돌면서 바다를 따라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바다를 제외하고 나서는 혼슈는 규슈랑 시코쿠랑 다르게 희한하게 한국이랑 완전 판박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제가 본 것만 쳤을 때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국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차선만 반대지. 우와. 이 넓은 거 보이세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엄청 멀리까지 보이는데요. 한 10수 킬로미터까지 그냥 다 평양인 것 같아요. 평지. 저 끝에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오로지 고즈넉함만이 흘렀던 혼슈의 시골도로. 저와 함께 달려보시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그 시골의 모습이에요. 일본 애니에서 많이 보던 그런 시골의 느낌. 와, 하루 종일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었는데 아직도 2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간중간에 평야 같은 곳, 진짜 색다르게 다가온 그런 곳 말고는 완전 한국의 그 자연이랑 다를 게 없어서 조금 더 지루하긴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혼슈는 한국이랑 자연이 너무 똑같다, 그래서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을 혼슈가 들었는지 내가 언제 이러면서 또 다른 색다른 자연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츤데레 같으니라고.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마트를 잠깐 들리고요. 저는 웬만해서 저녁에 마트에 꼭 들르는 편인데요. 아주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녁 6시쯤부터 할인 스티커가 슬금슬금 붙기 시작하는데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다음날 점심 식사까지 준비를 해놓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 목적지로 가봅시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 목적지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일본 최대의 담수호 비와호 근처에 있는 무료 캠핑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비와호 주변을 한 바퀴 싹 둘러보려고 합니다. 낭만이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 아이고, 빨리 추우라 추우라 추우라. 아, 너무 예쁘잖아. 와, 진짜 하늘 운치 미쳤냐고. 이렇게 저는 14시간이라는 긴 여정 끝에 비로소 비와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멋있다. 저녁 어스름이 거의 다 내려앉은 이맘때인데, 이게 이 어스름 가득한 하늘이 강에 비춰져가지고 진짜 너무 낭만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와호에 거의 다 와가는데요, 옆에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이 비와호에서 아마 뻗어나온 지류일 거란 말이죠. 지류가 이 정도인데 비와호는 도대체 얼마나 큰 호수길래 이 정도의 포스를 뿜고 있는 것인가. 진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와,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부분의 호수요.
와, 여러분, 정작 8시간의 라이딩을 뚫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네요. 텐트를 어디 필까 하다가 여기 주차장에 보니까 저랑 다른 분 한 명이 캠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구석에 대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다 후딱, 더 어둠이 내리기 전에 후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40분. 이제서야 밥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바다들과 자연들 다 좋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 체력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좋은 날에 8시간 운전하면 딱이다. 그 이상은 피곤해서 못한다라는 그 기준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있을 여행을 위해 하나하나 차곡차곡 데이터가 쌓여 나가는 거겠죠. 일단 다 필요 없고 밥도 필요 없고 그 전에 너무 고생한 나를 위해 그리고 여기가 곰이든 폭주적이든 뭐든 위험하냐고 저기 캠핑하시는 현지인 분한테 물어봤는데 크게 문제될 거 없대요. 걱정하실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정말 긴 여정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여기 비와오를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한번 드라이브를 해볼 건데요. 그 후에 제가 아직까지 못 정했는데 혼슈 오른쪽으로 해서 도쿄 쪽에 있는 후지산 쪽으로 빠질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노토반도 쪽으로 빠질지 아직 경로를 못 정했는데 뭐 그냥 내키는 거 보고 한번 해보려고요. 하여튼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왕따봉과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비와호로 시작됐지만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각 2시 넘어갔죠. 이제 마지막 파일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 8기가 정도 되는데요. 파일 옮기는 데만 한 3-4시간 걸려요. 편집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미심쩍은 게 캠핑카도 아닌 것이 봉고차도 아닌 것이 계속 여기서 회차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약간 그 인신매매 기회를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방용품, 여기 영상에 안 보이겠지만 가위와 칼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있거든요. 비상탈출해야 되니까 다 자체하고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여행 영상 봐주신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 햇살이 차분히 내려앉은 비와오의 아침은 오로지 평온함만이 호젓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비와오의 왼쪽 면을 따라가며 이곳의 자연을 눈에 담고서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특이한 양식을 가진 마을 시라카와 곳까지 가보려 하는데요. 그 전에 세수 좀 하고요. 네? 짠하다고요? 컨셉이냐고요? 여기 화장실이 푸세식이거든요. 여기 말고 더 큰 주차장에는 세면을 할 수 있게끔 공중 화장실인데 제가 잘못 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짠내 세면하고 있습니다. 이야, 크기는 진짜 크다. 와. 비와오 주변을 달리자마자 이곳의 독특한 모습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터널도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에선 특수한 터널들 몇 개 빼고는 차선 변경이 다 불가능하잖아요. 가끔씩 이런 차이점을 보면 재밌긴 합니다. 와, 집들이 거의 뭐 한 최소 몇십 년, 많게는 몇백 년 정도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좀 노후된데 보수하면서 쓰고. 와, 이게 바다가 아니라고? 말도 안 돼. 아, 여러분, 혹시 살면서 호수욕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 주변에 호수욕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가보는 중입니다. 아마 호수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바다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와, 원숭이 표지판은 처음 봐요. 하긴 저번에도 원숭이 길바닥에서 봤으니까 우리나라의 고라니만큼 멧돼지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죠. 건니치와. 이처럼 저는 비와우의 시작부터 다채로운 경험들만 쏙쏙 주워 담으며 오미마이코 나카하마라는 호수욕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호수욕장은 정말 신기하게도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정겨운 현지인들의 일상을 내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민물 호수다 보니까 민물 낚시를 하고 계신데요. 가까이 가서 볼게요. konnichiwa. こんにちは。あすばしてございます。 아, 미타 다이조부ですか? 何？ 한국어人です. うん。 일본어 되기마센. 다이조부ですか? あゆ、あゆ、あゆ。 아유. 아유. 아, 이게 아유라는 물고기인가 봐요. 아니면 아유가 본다는 뜻인가? 아유는 은어라는 뜻입니다. 琵琶湖のあゆ。 아유. あゆ。 아, すごいです. 능숙하게 낚시하시는 할머님의 뒷모습이 꽤 멋져 보이죠. 이 지역에 비가 내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호수로 모여드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낚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오. 上手にあゆ。 이게 바늘이 미끼를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훌치기로 낚시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러네. 훌치기 낚시네. 面白いです.面白い。先生、僕のやってみてのいいですか? どうぞ。あ、釣り道具持ってんの？これ。はい。やってよ、はい。どうぞ。わかるよ。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낚싯대를 건네주셨습니다. 水の流れ。そうそう。流れ。ここへ上下に上下。 물의 흐름과 함께 이동하는 물고기를 노려야 한다는 것 같은데 과연 잘 될까요? 그런데 이때 운이 좋게도 눈먼 고기 한 마리가 걸려 주었습니다. 역시나 초심자의 행운이라 했던가요? 이후로는 단 한 마리도 낚이지 않더라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센세. 너무. 제가 마지막 한 마리를 잡았었나 봅니다. 재밌네요. 입구에서부터 행복한 추억을 조각하고 이 호수욕장을 살펴보러 들어가 봤는데요. 진짜 그냥 백사장 같아요. 사뭇 해변의 모래사장과 닮아있는 이 호수욕장은 여름의 초입을 만끽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의 여유로움들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해변과 굉장히 흡사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확실히 바다의 물이라고 하기엔 입자가 너무 굵습니다. 그런데 물 색깔이 미쳤어. 투명합니다. 그냥 진짜 얼핏 보면 바다 같아요. 여기가 호수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그냥 바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수욕장이라는 특색을 제외하곤 뭐 보시다시피 해변과 비슷한 모습이라 가볍게 쓱 훑어보고서 더 북쪽을 향해 핸들을 돌립니다. 이 비와호는 일본식 비파, 그러니까 비와랑 닮았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와호예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여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서울시를 톡 떼다가 여기에 빠뜨리면 빠지고도 공간이 더 남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호수래요. 아무리 큰 호수라고 해도 뭐 바이칼 호수나 뭐 아메리카 쪽에 있는 그런 큰 호수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눈으로 처음 봤거든요. 와,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오씨, 서야 돼. 이런 데는 서야 돼. 여기가 시라게라는 신사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나 봐요. 저기 호수 위에 떠있는 신사를 찍으려고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인스타 감성이잖아요. 그리고 저 바다 위에 떠있는 토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 토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세계로 넘어간다, 그 신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지금 저 모습이 토리가 이렇게 저 위에 있는 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 토리와 호수에 있는 토리까지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아마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세계로 간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유추일 뿐이지만 이런 상상의 나래는 언제나 재미있지 않나요? 이후로도 아득히 뻗은 호수 곁을 내달려서 어느새 비아오의 가장 북쪽에 다다랐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 끝이 거의 교토 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제가 올라온 건데 거기서부터 이까지 거의 직선 거리로만 한 50km 정도 됩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되는 부분이죠. 진짜 크네요. 이 드넓은 비아오를 작은 마음에 꽉 눌러 담고 이젠 시와카라 고를 향해 스로틀을 감습니다. 비록 비아오 전체를 둘러보진 못했지만 한 반 정도만 둘러보고 이제 숙소로 향하는 길인데요. 원래 제가 가려고 했었던 시와카라 무라는 도저히 숙소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게다가 새벽에 비까지 온다고 해서 캠핑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못 가서 있는 후쿠이시라는 곳으로 갈 겁니다. 어제 오늘 씻지도 못해서 거기 있는 모텔에서 자면서 정비를 하고 내일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위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못 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와카라 무라에서 위쪽으로 갈 겁니다. 위쪽에 있는 노토반도를 한번 돌아보고 내려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와하라 무라를 들렀다가 노토반도 쪽으로 올라가려면 내일도 어마어마하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이시까지 가는 길은 뜻밖에도 해변 도로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암흑이 내려앉는 그 순간까지 이 자연 녀석의 장기자랑은 멈출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숙소가 있는 후쿠이까지 다 왔고요. 제가 시내에 거의 다 들어왔는데 여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높은 건물이 안 보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지금까지는 다 1층 아니면 2층, 3층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신기하다. 여기가 왜 높은 건물이 없지? 지진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한 광경입니다. 아, 여긴가 보다. 다 왔습니다. 지금 여기 숙소가 바로 역 앞에 있는 숙소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바이크 그냥 두려고 했는데 역 앞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크 커버로 감싸놨고 여기 보시면 귀중품들만 꽉꽉 채워가지고 들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방은 좀 좁아요. 이게 끝이고 침대 하나. 그리고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뭐랄까 우리 옛날에 모텔 있죠? 딱 그런 느낌입니다. 와,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라디오 BGM이라 적혀있는데
와, 이게 된다는 게 아직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불을 이걸로 켜는가 보네. 저 이걸로 불 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숙소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런트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런 걸 줍니다. 이렇게 생긴 걸 전원에다 꽂고 이 랜선을 여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와이파이에 적힌 걸로 쓰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또 혼슈 후쿠이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본 것 중 가장 특이했던 게 여기 역 바로 옆에 자전거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그냥 자전거 주차 타워. 아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여기 역을 이용하면서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여기다 주차하고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인 만큼 이 자전거에도 차대번호, 인식표 같은 걸 붙여가지고 관리할 정도로 엄격한데 그만큼 또 자전거에 대해서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전거만 지금 한 수백 대 있는데 여튼 오늘은 시와카라 무라라는 곳을 거쳐서 타카오카라는 해안 마을까지 갈 건데요. 제가 왜 계속 시와카라 무라에 집착을 하냐면 거기가 일본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해요. 제가 또 고즈넉한 거, 약간 잔잔한 분위기의 마을, 시골 마을 이런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꼭 들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늦잠도 변수고 비도 변수고 모든 게 다 변수입니다. 비가 오는 만큼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시와카라 무라까지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단디 잡았어요? 갑니다. 너무 고적하다. 우와. 야, 여기 길 뭔데 비 오는 날에도 내 마음을 화창하게 해주는데. 아유, 고마워라. 야, 저 차 한번 보세요. 이 습기라는 게 참 신기하죠. 대기 중에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똑같은 사물이지만 뭔가 더 신비스럽고 몽환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와, 이거 정말 자연의 신비한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댐이. 우와, 여기 너무 예쁜데? 와, 비가 오면 어때? 또 비 오는 날의 감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비 오는 걸 보니까 대충 오다가 그칠 비가 아닙니다. 더 심해질 비예요. 제가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래도 우비를 좀 입어야겠습니다. 실내지만 여기 잠깐 처마 밑에서 좀 처리를 해야겠어요. 다 젖었습니다. 원래 새벽까지만 가랑비 소식이 있었고 비 소식이 오늘 전혀 없었거든요. 이렇게 또 뜻밖의 폭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 저기 보면 비들이 그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더 쏟아질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시라카와무라 거기가 더 예쁘겠는데요. 비 한 개 머금어가지고. 지금 비 소식이 앞으로 2시간 뒤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시와카라무라 도착하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비 한 개 머금은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로지 헬멧을 때리는 빗소리와 엔진 배기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앞에 펼쳐진 풍경까지, 와, 낭만 그 자체.
너무 예쁜데. 이렇게 강산을 수차례 지나며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저는 드디어 시라카와고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와, 드디어 산을 내려와서 마을 있는 쪽으로 왔고요. 이제 그나마 좀 큰 길로 나갑니다. 지금 운전만 거의 한 3시간 반 동안 했거든요. 편의점이 안 나와요, 편의점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신이시여. 진짜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 느낌이. 맞아.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진짜 고맙습니다. 거의 한 3시간 반 만에 쉬어버리네. 긴 시간의 우중 라이딩 끝에 만난 편의점은 정말이지 가뭄 속 단비를 만난 듯 했죠. 장갑이 젖은 채로 핸들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손도 다 뿔고 손에 자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빨리 식사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삼각김밥, 그리고 고열량을 위한 그다음 치킨 한 조각까지 했습니다. 내나 순살 후라이드 치킨인데 우리나라 뭐 GS나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치킨 맛입니다. 또 힘을 내서 열심히 가봐야죠. 근데 지금 아무리 더운 여름 시즌이라도 이런 고도 높은 산간 지방은 꽤나 춥네요. 만약에 비옷을 안 입었으면 추웠을 뻔했어요. 저기 온도계를 보니까 13도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여름에 손딸을 켰습니다. 장갑도 젖어 있어가지고 손이 많이 시렵더라고요. 와,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드디어 맑은 시야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가니까 저기 보이는 시라하와무라? 이거 이름 계속 까먹는데 전통 양식의 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시라카와고의 첫인상은 예상했던 대로 잔잔하게 깔려있는 고즈넉함, 그리고 그 위로 비안개가 만들어낸 신비함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시라카와고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일본 기우시에 있는 마을인데요. 여기가 지붕이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걸로 참 유명하죠. 이 지붕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여기가 겨울에 적설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2006년이었나? 그때 적설량이 한 3m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눈들을 버티기 위해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지붕 두께가 어마어마한데 저거 아마 볏짚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간이 지나면 삭는데 이걸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땐 저걸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여기 마을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같이 도와주고 약간 토마시하는 그런 농촌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들이 집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감이 많이 드는데 이런
화재 감시기 경보기조차도 이렇게 여기 집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런 거 참 일본이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조용하고 고요하고 고즈넉한 곳이라서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인데 불사 또 비가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비까지 다 벗은 상태인데 다시 거의 폭우에 가깝게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산책을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숙소까지도 또 한두 시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쉽지만 이동을 해야죠. 돌아보니까 이렇게 아쉬울 때 떠났던 것이 항상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런 상황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자연은 늘 보따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을 꺼내서 저한테 선물해줬던 것도 이미 배웠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이 풍경을 깊게 들이마시며 저는 노토반도 바로 아래에 있는 타카오카시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참네. 출발하자마자 비가 딱 그치고 저기 산등성이 사이에서는 뭔가 햇빛이 보일랑말랑합니다. 야, 오늘 하늘이 참 짓궂네요. 약간 작정하고 저 놀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라 라는 하늘의 배려 아닐까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터널들을 수없이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구름들이 산에 막혀가지고 거기 다 비를 다 뿌리고 여기는 비가 아예 안 왔나봐요. 그냥 하늘 자체가 그냥 화창합니다. 구름 한 점 없어요. 옆에 딱 이렇게 한 번씩 끼고 이렇게 보고 싶다.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김박사 파이팅! 파이팅! 와, 하늘도 너무 예쁜데 이 논바닥에 비치는 하늘이 더 예쁜 것 같아. 여태 밤에 라이딩하면 진짜 무서웠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만은 아니에요. 양쪽에 논밭들 끼고 간간히 시골집들 보이고 그 여름밤의 향기가 물씬 풍겨지고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오늘도 긴 여행 끝에 노토반도를 향하기 위한 전초기지 타카오카시의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지금 거의 10시가 다 됐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좀 어이가 없긴 해요. 방금 내가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올라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방금 영상 찍으면서 공원 같은 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원 벤치에 남자 여자 학생같이 보이는데 여자애는 엄청 치마가 짧은 그런 치마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가 반대로 이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겠죠?
이렇게 끌어안은 채로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개방적인 성진국이라 해도 저게 가능해? 2024년 1월 1일 진도 7.6의 대지진이 노토반도 앞바다를 덮쳤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린 참혹한 사건이었으며 저 또한 이 여정에서 또 한 번의 대지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지진이 엄청 세게 났습니다. 땅이 우르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 그 진앙의 중심을 향해 내달리는 중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연이지만 그 양면성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더 낮아진 자세를 배우기 위함이었죠. 절망만 가득할 것 같은 이곳에 남아있는 온기들. よく日本へおいで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진마가 지나간 자리 위에도 다시금 피어오르는 끈질긴 생명력의 노토반도 속으로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토반도 중간에 보면 노토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토섬을 한 바퀴 돌아보고 노토섬 올라가다가 그 중간에 있는 미치노에키에서 한번 잡을 생각입니다. 진앙과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토반도의 첫인상은 그저 평온함만이 가득한 그런 시골 동네 같아 보였습니다. 와, 야, 그림이다. 기차도 지나가고.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곳도 노토반도이긴 하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있었던 노토반도의 진앙과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뭐 집이 쓰러졌다던가 산사태가 나 있다던가 아니면 도로에 크랙이 많이 가 있다던가 뭐 이런 모습은 없이 그냥 드넓은 아름다운 자연만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야. 잠잠히 살랑거리는 녹색을 지나 저는 노토섬에 거의 다다랐는데요. 자, 이제 노토섬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여기 다리가 참 특이한데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볼록 솟아있고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밑으로 개가 지나다녀야 돼서 그런가 봐요. 여기 노토섬은 그냥 뭐 목적지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내비도 아무것도 안 찍혀 있잖아요. 그냥 길 따라 바람 따라 마음 따라 해안가 따라서 한번 쭉 돌아보려고요. 하지만 그 여유로움도 아주 잠깐. 노토섬에 들어서자마자 생전 처음 마주한 모습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일본의 나무집들은 지진에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와르르 무너뜨려 내려버린 지진의 세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유추가 된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물에는 오로지 바람만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이런 건물들도 외벽들이 다 뜯겨져 내려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뒤쪽으로 돌아온 모습은 더 참혹합니다. 앞쪽은 그나마 형태라도 남아있었지 뒤에는 그냥 다 넘어져 버려 있네요. 고스란히 놓여있는 식기구들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침묵으로 대변하는 듯 했죠. 부디 무사히 대피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우와. 와, 이 비석들도 다 넘어진 모습입니다. 하긴 그 지진을 어떻게 버티냐. 요거 그거네요. 요 위에 씌워져 있던 신사 위쪽 거 지붕 같은 거 그것도 떨어진 거네. 얼마나 셌던 거야 지진이.
야, 아무리 같은 노토 반도지만 그 진원지에서 엄청 멀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도 이 정도인데 그 진원지 바로 옆에는 어떤 상황일지 도저히 상상도 안 되네요. 단차가 이만큼이나 생겼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대충 보니까 제 무릎 높이만큼 거의 한 40cm, 50cm 생긴 것 같아요. 이 밑에 집안이 꺼진 건지 아니면 여기 옆에 집안이 융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진이 강했나 보다. 우와. 우와. 제가 아까 본 거는 문제도 아니었네요. 우와. 이렇게 내려앉는다고? 제가 여태까지 일본을 다니면서 도로 공사한다고 길 막아 놓은 데는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보통 차선 하나를 막았어요. 차선 한쪽만 좀 흘러내리거나 이래가지고. 근데 얘는 그냥 도로 자체가 아예 유실돼 버렸구나.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었는지 이걸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해가 슬그머니 눕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더 북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 보는데요. 우와. 와. 저는 노토섬을 6시 방향에서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노토섬 왼쪽에 보면 9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더블브릿지 다리라는 곳인데 여기 보시면 그냥 도로들이 다 크랙이 가 있어요. 저 앞에까지 짜자작 다 크랙이 가 있잖아요. 지금 이 다리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렸나 봅니다. 이렇게 막아 놓은 거 보면 안정적이지가 않나 봐요. 하긴 그 7.6 지진을 버티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는 길.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곳 현지에 거주 중이신 할머님께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僕は韓国人です。日本イシュです。日本イシュ。はい。オールジャパン。バイクで日本イシュ。はい。こうして寝るとき。あ、キャンプです。キャンプ。キャンピング。はい。こっちは雪止まりです。 雪止まりが何ですか? 雪止まりってのはここ行ったら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일본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く日本へおいで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はい。お気をつけて。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さよなら。はい、さよ。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이곳인데 그럼에도 와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안전을 빌어주었던 따뜻한 모습은 잔뜩 긴장했던 제 마음을 녹여내기 충분했었습니다. 카레가 100엔이라고? 배도 고픈데 한번 살 가볼까?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이거 카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영어 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표기한 어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료가 1,000원이라는 뜻인 거죠. 아. 음료수가 100엔이라는 말이었네. 와, 어떻게 이거를 카레로 올리냐. 진짜 능지 대단하죠. 안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던 커피를 다 마셔가지고 하나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노토섬을 떠나 머리를 릴 만한 한적한 바다 곁으로 향합니다. 이야. 제가 일본 영상 셔터에서 아마 미치노에키를 자주 이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후에 한 번 시도는 했지만 그것조차 하지도 못했고 여태까지 한 번도 잔 적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나서야 이제 진짜 미치노에키에서 잘 것 같은데 그마저 문이 닫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또. 와.
경치 운치가 그냥 뚝뚝 흐른다. 뚝뚝 흘러. 오늘은 그냥 가다가 뭔가 밥집,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밥집 있으면 밥을 시켜서 그냥 사 먹고 가고, 그게 없으면 그냥 마트나 편의점 들러가지고 먹을 거 들고 가겠습니다. 우와. 그냥 여기서 자야 되겠어요. 뭐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은 저기 자판기 있으니까 아마 저 자판기에서 그냥 뽑아 먹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밥 먹으면서 샌드위치를 안 먹은 게 있거든요. 일부러 낮에 먹으려고. 지금 이걸로 밥을 때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아이스박스에 뭐가 있나? 아, 밥이랑 마요네즈. 아, 이거 하나 있었구나. 됐다. 안 가도 된다. 때마침 나타난 해질녘이 마치 나로 만족하라며 붉은 족쇄를 채우는 듯 하네요. 어쩌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이 이곳을 두고 생긴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미치노야키 운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차 한 대랑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소박한 동네에서 하룻밤 기대가 되네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지금 저기 저 멀리서부터 해무가 조금씩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저녁은 방 안에 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これオルが3メートルずっとアップ地球いた地震がすごいですよ。いやーすごいです。これずっと3メートルぐらい隆起したわけ。 여기 지금 방금 오신 분이 여기 지진이 여기 집안을 한 3m가량 위로 올려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해안들이 원래라면 그냥 썰물 때도 바다에 잠겨있는 곳인데 3m가량 떠올라서 지금 저게 다 보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불의 고리가 맞나봐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자연은 신비하기도 한데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물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자야 하는 게 조금 더 무섭긴 했지만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반이거든요. 지금 저 트럭이 어젯밤 8시부터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시동을 켜놓고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꽂고 배터리가 다 돼서 딱 꺼지는 순간 제가 깼어요. 그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죠. 저 차 덕분에 저 멀리 두 개의 곳 사이 만에서 바닷가로 흘러나오는 아침 안개를 또 볼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더 생겼는데요. 여기 폭이 생각보다 좁아요. 제가 누우면 어깨가 바깥으로 삐져나올 정도로 좁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굴러떨어지면서 얘도 같이 넘어졌거든요. 여기 대가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더 이상 자립형 텐트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지금 아직 한 40일 가까이 더 여행을 해야 되는데 남은 캠핑 기간이 아주 재미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정비하고 출발하려는 바로 그때 아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갑자기 지금 출발하려는데 지진이 엄청 세게 났습니다. 그냥 땅이 우르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와 여기 노토반도 쪽이 진짜 지진이 심하긴 한가 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면 저기 어르신들도 집 밖으로 다 대피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분들도 그렇고. 이 한 번의 대지진 이후로도 제 스마트폰과 마을의 확성기는 끊임없이 울려대기만 했어요. 왜냐하면 약 5분 간격으로 무려 12번의 여진이 계속되었었거든요. 아, 무섭네요, 진짜 갑자기. 지금 영상엔 2번밖에 안 나오겠지만 이 지진들이 계속 다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처에 또 지각 활동이 뭔가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나 봐요. 제가 아까 가장 먼저 느꼈던 지진 있잖아요. 그 일본 기상청 확인해보니까 진도가 5.9였습니다. 진짜 가만히만 있어도 땅이 우르르 흔들린다는 게 충분히 느껴질 정도의 강도였네요. 아, 오늘 좀 겁이 납니다. 지나다닐 때 노면 상태 잘 확인하고 산 옆에 지나갈 때는 낙석 있는지 또 굴러 떨어지는지 잘 확인하면서 안전에 유의해서 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풀 코스로 돌라고 했는데 조금 짧은 코스로 돌아야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돌아갈까 고민도 했는데 이게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라고들 하죠. 괜히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바닷가에 깔린 돌들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그냥 바닷가에 떠내려온 스티로폼 있죠, 부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구멍 송송 뚫린 현무암들입니다. 좀 바닷가에 저런 현무암들이 늘어져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지금 자연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은 마치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듯 아주 평온하고 잔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일 뿐. 마치 진앙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안타까운 모습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노토 대지진의 진앙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반파되고 부서진 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도로 사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막 내려앉고 올라오고 이런 도로들이 대부분이에요. 집안 융기와 침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나 봅니다. 저렇게 폭삭 내려앉는 집들도 그냥 진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이 도로가 그냥 다 없어진 겁니다. 여기가 원래 다 도로였나봐요. 보통 한 100m, 적게는 한 수십 미터마다 이런 간이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산사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길이 이렇잖아요. 이 길이 원래 평탄했는데 지금 산사태로 쌓인 그 흙들을 위로 길을 낸 겁니다. 이걸 다 치우기엔 또 무리가 있으니까요. 이건 산사태로 산이 떠밀려 내려오면서 집까지 같이 우르르 떠밀려 내려왔나 보네요. 하셨기를. 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성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무너져 내렸어요, 마을이. 아침 식사를 위해 잠깐 편의점에 들렀는데요. 와, 지금 전기도 원활하지 않나봐요. 발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헬리콥터가 계속 수시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추측컨대 오늘 오전에 발생한 강진 때문에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경계를 강화하는 듯해 보였죠. 이렇게 헬기까지 뛰어가면서 경계를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는 카와이마치라는 동네를 지나면서 단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와, 이 큰 건물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강했던 거야. 여기가 진앙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인데 하나의 지역사회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린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무섭더라고요. 아까 여기 오면서 봤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흡사 전쟁통 같습니다. 지금 이게 수도관 같은데 아마 수도도 다 끊겨가지고 다른 옆마을이나 이런 데서 끌어오거나 아니면 지금 옆마을에 끌어다 주고 있나 봅니다. 이 참담한 모습을 앞에 두고도 바다는 참 무심하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일반적인 해안가 모습이 아니에요. 다 건설 중장비들 다 들어와가지고 다 공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지금 이렇게 다 전기를 새로 깔고 있나 봅니다.
하긴 안 넘어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전봇대도 뭐도 다 넘어지고 다 끊어지고 했을 텐데. 우와, 여기는 진짜 지진만 아니었으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해안 드라이브 길이었겠는데요. 와, 길 봐. 진앙에 거의 다 와갈 때쯤 갑자기 끊겨버린 도로 때문에 잠시 멈춰서게 되었는데요. 다이丈夫ですか? 아, 나이ですか? 아. 通行止めになってるんですね、この先は。 아, 공사. 네. 지금 보면 내비에는 갈 수 있다고 뜨는데 지금 이 도로를 저기 앞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공사하고 있나봐요. 못 지나갈 뻔하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기 앞으로 튀어나온 곳 같은 거 있잖아요. 저게 다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가. 그리고 길가에 이런 크랙들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는 많이 못 담았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우습게 있습니다. 그 지진이 조금만 더 유지가 됐다면 아마 여기도 다 쓸려 내려갔을 거고, 그리고 안에 보면 지금 여기 안에가 다 비어 있어요. 밑에가. 그래서 이것도 진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무게 실리면 진짜 부서지는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갈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우회해서 군함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날짜에서 진원지 근처로 가장 가까이 간 게 아닐까 싶어요. 이게 보니까 근처로 가면 갈수록 피해가 너무 심해져서 길이고 집이고 형상이 거의 뭐 남아있지 않을 정도라서 아마 저쪽으로는 공사 차량 아니고서야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산사태를 방지해주는 이런 구조물들도 그냥 어마어마한 지진의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흘러져 내린 모습이네요. 보시다시피 오늘 경찰차만 지금 수십 대를 봤어요. 같은 순찰차를 여러 대를 보는 건지 아니면 수십 대가 지나다니는 건지, 저게 방범의 목적보다는 순찰, 경계, 약간 안전 이런 목적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게. 우와, 이거 뭐야? 와, 저 어마어마한 고목이 집을 덮쳤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화창하기만 하다 했는데 어쩌면 이 날씨가 지금 이곳의 분위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화창할 날씨가 아니거든요. 여기. 그 수많은 사망 사상자와 유족들을 대신해서 하늘이 울어주는 것 같네요. 미스케지마 군함도에는 다 왔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었던 군함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서 이 섬을 봤을 때 군함의 선수 부분을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착각이 든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군함도거든요. 지금은 그 매끈했던 겉에가 다 떨어져 나가고 부서져 나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불과 이 자리에서 진앙과는 거리가 10km밖에 안 돼요. 거의 뭐 지진의 중심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강한 지진과 함께 높은 쓰나미도 여길 들어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진과 함께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속삭이며 종을 울려야 할 곳에 덩그러니 부처님 혼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가 위쪽으로 좀 많이 치고 들어왔나 봐요. 여기는 물론이고 저기 위에 보이는 주차장조차 모래가 수북할 정도로 많이 치고 들어왔나 봅니다. 게다가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을 보시면, 이 건물은 용케도 안 무너지고 잘 버텼는데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모래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건물 안에도 모래들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지금 밑에 보이는 이 검은 거 있죠, 지금 이거는 아스팔트 판입니다. 도로에 있는 게 떼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에 보면 이런 임시 거처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보면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요. 아마 저런 수재민 분들이 급하게 갈 데가 없으니까 저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시나 정부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길을 가다가 막혀서 못 갔던 곳이 여기고요. 지금은 여기입니다. 진앙이 여기에요. 고질라 바위 이 근처입니다. 제가 이 두 개의 직선 거리를 한번 재보니까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진도 7.6 규모의 지진에서 10km 차이면 거의 뭐 진앙이랑 다름없잖아요. 비록 저기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정말 살벌하게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저런 자연들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래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 구축되고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노토반도를 빠르고 간단하게 둘러보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갈 건데요. 후지산을 가기 전에 나가노 지방에 있는 카미코지라는 협곡 예쁜 트레킹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쪽을 들리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라이더 하우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비 찍으니까 거의 7시간 가까이 뜹니다. 매일 놀래요. 내비 찍고 나면 진짜. 오늘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10시간을 라이딩을 하는 건데 야, 이거 몸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찌됐든 간에 그쪽으로 향하긴 해야 되니까 몸이 너무 퍼진다 싶으면 중간에서 그냥 숙소 잡고 쉬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분명히 노토반도도 제가 갔던 곳 말고 더 아름다운 자연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떠나냐면 지금 어딜 가든 처참하게 훼손된 안타까운 모습들만 가득할 거고 제가 그걸 편안한 마음으로 구경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게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났을 때 내가 그 도로 위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토반도를 좀 빨리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길고 긴 시간을 운전만 해야 됩니다. 또 정신 바짝 차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 온다며! 안 온다며! 안 온다며! 비 오는 건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자꾸 예정에도 없는 비가 내리고, 지금 제 있는 데만, 제가 가는 길만 이렇게 먹구름이고 저런 데는 다 지금 밝습니다. 또 이럴 때마다 너무 얄미워요. 또 이거 가다 보면 금방 그칠 거 아니야. 그치? 예측컨대 오늘 제가 가려고 했던 곳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거의 머피도 울고 갈 지경이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가는 길 따라서 먹구름이 있는 게 너무 얄밉다 진짜. 근데 지금 2시 반인데 밥을 먹으려 했었거든요. 편의점 나오자마자 바로 서가지고 먹으려 했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비구름만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완전 폭우입니다. 폭우. 비 멈출 때까지 안 쉬고 간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보이세요? 여기만 딱 비구름이 있다니까. 내가 가는 길만. 정답! 이 집에! 이렇게 비를 맞아버리면 상당히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나중에 숙소를 가면. 그래서 짜증날 법도 한데 뭐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냥 뭐 웃어야지. 그렇고 그냥 재밌게 넘겨야지.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비구름은 사라지고 화창한 하늘이 저를 향해 웃어주기 시작합니다. 와, 갑자기 엄청 화창해졌네요. 지금 불과 아까 그 비 오던 그 순간부터 한 2분 3분밖에 안 지났거든요. 진짜 화창 그 자체입니다. 다채롭다 다채로워 하루가. 때마침 나타난 편의점에 드디어 들르게 되었는데요. 비가 얼마나 쏟아부었고 불과 몇 분 만에 이렇게 화창해졌냐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장갑에 물도 안 빠졌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화창해진 거예요. 오늘도 제 식단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정이에요. 단백질, 해시브라운 해가지고 탄수화물, 그리고 이거 하루 야채 같은 거 거의 삼시세끼 고정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식당 가서 제가 사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2시 반 지나버렸죠. 그러면 식당들이 거의 닫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촌동네들은 더욱.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운 데다가 검은색 오토바이다 보니까 그냥 올려주면 순식간에 말라버려서 여기서 잠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가미코지 근처의 숙소는 못 갈 것 같고요. 그 지금 위치와 딱 그 중간에 있는 도야마시에 있는 숙소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빨래를 해요. 모든 빨래들이 다 입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없어요. 그냥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또 내일도 그냥 오늘처럼 일찍 일어나서 가미코지를 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날씨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가시죠. 하이파이 하이파이. 드디어 저 멀리 마쓰야마 시내가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44분이나 더 가야 됩니다. 이 시내 정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무슨 도시가 고저가 없어요. 그냥 높은 빌딩도 없고 쭉 평탄하네요 다. 여기 지명 이름이 토야마? 도야마라는 곳이에요. 근데 주변에 야마가 없어. 주변에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름을 도야마라 지은 거지? 그리고 방금 또 느낀 점, 제가 이 도로에 철도라 해야 되나요? 이걸 트램이라 하죠. 이게 같이 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기다가 안전 펜스들을 엄청 많이 세워놨을 텐데 일본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박으면 네 잘못이지. 네가 운전 잘못한 거잖아. 차선 나눠 있잖아 명확하게. 네 잘못이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일본은. 와, 무지개다. 다 왔는데요. 여기 느낌이 살짝 뭐가 좀 삐리한데, 막 이상한 그 뭐라 해야 되죠? 호빠 포스터 이런 거 많이 붙어있고. 알고 보니 이 근처 일대가 유흥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살펴보다가 알게 된 건데, 지금 저기 보면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이시죠? 저게 관광 안내소가 아니라 자기의 성적 취향에 맞춰서 커스텀에 맞춰가지고 그 업소를 소개해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인력사무소 같은 곳이거든요. 일단 중요한 건 바이크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 주변의 주차 공간에다가 바이크를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륜차 주차장도 검색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그냥 아까 저 타워 주차장 같은 데다 가가지고 티켓 뽑는 거니 그냥 티켓 뽑고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사카에서 오토바이 주차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너무 돈도 많이 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웬만해서 제가 도시를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엔 진짜 웬만해서 열심히 힘써서 도시를 안 올 겁니다. 이렇게 바이크 주차가 전쟁을 치르고 들어왔는데요. 오늘 숙소는 꽤나 좀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3성급, 2성급 해가지고 한 3, 4만원대 숙소들은 다 이런 모양이에요. 다 똑같고, 그리고 화장실도 그냥 다 똑같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혼슈 노토반도의 여정도 끝이 났습니다. 아마 다음 여정은 후지산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중간에 있는 카미코치라는 트레킹 코스를 들러서 한번 구경하고 내려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후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미코지라는 트레킹, 하이킹하기 엄청 예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또 알아보니까 여기 카미코지가 들어가기가 또 엄청 까다롭습니다.
거기가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거의 천혜의 자연이다 보니까 여기 일본 나라에서 그냥 마에카 규제라는 것으로 운송 수단을 다 막아놨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오로지 자전거와 도보 그리고 택시와 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그쪽으로 간 다음 나올 때도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대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올 건데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씌워놔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가려고 하는 토모십이라는 라이더 하우스가 그 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게다가 하룻밤 1000엔으로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그쪽에다 대고 갈 수 있으니까 걱정은 또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출발하기 전에 기름부터 좀 넣고 가야겠네요. 안녕하세요. 또 레귤러 만땅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はい、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はい。24キロ。すごい。はい。아, 신키로. 지금 24리터? 거의 25리터 가까이 들어갔는데 신기록이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오. 조심히 가세요라고 하셨는데 말하자마자 넘어질 뻔했어. 항상 그렇듯 비좁은 도심을 빠져나와 드넓은 자연의 품으로 향할 때면 언제나 미세먼지 없는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일본의 자연은 늘 청명한 푸른색입니다. 우와, 저기 다리 너무 예쁜데?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네, 갈 수 있네. 또 이런 길 못 참지. 바로 경로 이탈합니다. 우와, 와, 물 색깔 봐라. 이야, 제가 처음 규슈에 왔을 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상향 평준화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냥 이런 모습들이 거의 평균치입니다. 어느 명승지나 예쁜 곳을 가보면은 다 이것보다 평균 이상이에요. 그냥 요거는 보통 하천입니다, 이제 일본에. 아, 근데 일로 가면 어디다? 통행 주의? 큰 비의 때에 통행 금지. 와, 나 이제 일본어도 조금씩 읽는다. 아, 아니다, 한자를 읽는구나. 큰 비가 아니니까 한번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어이구, 빵빵해도 좀 키고. 쿠마짱, 보쿠가 가고 있다는. 왜냐하면 현재 가미코지가 있는 깊은 산속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괜히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 이거 지금 보면은 이끼가 엄청 많이 끼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인적이 엄청 드물다는 표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항상 차가 많은 데는 이끼가 없더라고요. 근데 인적 드문 데는 항상 이런 이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한 모험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규슈라면 그냥 제가 들어갔을 텐데 혼슈는 또 곰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모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야 여행을 하든 모험을 하든 할 거잖아요.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미코치랑 그다음 후지산, 그다음 올라가면서 군마 쪽을 마지막으로 보고 나서 혼슈의 동북 지역을 길 따라서 쭉 올라간 다음에 홋카이도를 갈지, 아니면 나가노 쪽으로 지나면서 비너스 라인을 타고 니시다키? 니시아키? 지명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홋카이도로 쏴버릴지 여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북 위쪽 지역들은 그냥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도 있긴 있지만 제가 워낙 규슈랑 시코쿠에서 눈을 베려놓은 상태라 이 베려놨다는 말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도 그게 썩 와닿지 않을 거고, 이미 그 예쁜 것들을 보신 시청자님 여러분들께서도 약간 그냥 밋밋하실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다 똑같은 자연이고
똑같은 광경이고 할 텐데, 근데 홋카이도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그 광경이 색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당장에 직면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당일 저녁 라이더 하우스에서 묵어야 할 때는 오전에 체크아웃 하기 전 숙소 직원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친해진 현지인들한테 부탁을 해서 예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제가 직접 예약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어쩌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생존 일본어는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필수 단어만 얘기를 해도 예약이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제 전화로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미치노에키들 보면 공중전화들이 항상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를 통해서 그쪽에 전화를 해서 한번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쯤 되면 저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점점 산세가 깊어지는 걸 보니까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가미코지에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요. 우와. 때마침 나타난 미치노에키에서 숙소를 예약해보려 합니다. 자, 미치노에키에 도착을 했고요. 한번 전화를 하러 가봅시다. 다음에 만약에 미치노에키 이런 데 들어오시면 한번 쭉 둘러보시고 이륜차라는 걸 바닥에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쪽에 이륜차 대시면 되고, 그런 데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주차장에 대시면 됩니다. 보니까 여기 바이시클 렉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여기에 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화기를 못 찾겠습니다. 다 둘러봤는데 안 보여서 좀 물어봐야겠어요. 스미마셍, 대화기가 도코ですか? ないです。これないですか? 제가 해외 전화 발신도 막아놨고 현지 유심은 데이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현지 전화를 써야 했기 때문이죠. 역시나 이 친절하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까지 부탁해가면서 도와주셨습니다.すみません、ライダーハウスですか? すみません、僕は韓国人なので日本語できません。今日と明日は予約可能ですか? Yes, tonight. One night. 2200円。はいはい。3 o'clock maybe? 大丈夫ですか? はい。Yes, you're ready.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16円だ。OK。大丈夫ですか? 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Yes、韓国人です。そうです。はい。私も大好きです。韓国。UFO。 이 소녀 같은 이모님은 동방신기 윤호님의 팬이라고 합니다. リクスタ？リクスタ？トマシンキ人気ある？トマシンキmaybe 10年リクスタ。 동방신기 사랑해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 미치노에키에서 라이더 하우스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모든 과정이 또 혼란의 구간이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일본어로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분께서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영어 괜찮냐면서. 그래서 알겠다고 영어로 했는데, 또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영어 발음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영어로 말씀하시고 저는 확인을 하려고 다시 일본어로 말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예약을 하긴 했는데 제가 봤던 금액이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0엔이었는데 그 가격이 올라서 하루에 2,000엔이 됐고, 거기다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엔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라이더 하우스에는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라이더 하우스 안에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또 온천 이용료 150엔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2,350엔이 들어요. 근데 여기 위치가 가미코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위치라서, 게다가 온천도 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하루에 20,000원 정도면 정말 메리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틀 동안 묵기로 했습니다. 혼자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는 것도 막상 해보니까 그게 어렵지 않네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1시간 정도 더 달려야 되는데 날씨 멋지다 아닙니까? 같이 갑시다. 와, 멋지다, 멋져.
이 가미코치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 물들이 대부분 다 그걸 거 아니에요. 가미코치 그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 제가 가고 있는 숙소 전후로 식료품을 구매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미리 5끼 분량의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안 샀습니다. 그냥 딱 5끼 간단하게 먹을 분량 정도만 샀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뭐 샀냐면 닭가슴살 하나 구워 먹어보려고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이건 닭봉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싼 거예요. 3,000원. 세금 붙어가지고 하여튼 뭐 다 처음에 한 3,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거 구워가지고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그냥 쑥도둑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샀고, 나머지는 제가 늘 먹던 대로입니다. 야채 음료, 간단한 맥주 한두 캔, 조금의 과일과 컵라면입니다. 든든하게 식량을 챙기고 다시 길을 나서보는데요. 출발하려고 보니까 바로 옆에 이색적인 하천이 하나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기 위에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일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냥 냅두면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밑에를 다 깎아 먹어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뭐 제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이득입니다. 와, 이거 완전 첩첩산중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 플레움들이 완전 공격적이게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 터널 하나씩 넘고 산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여기 온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온도가 한 13, 14도 된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카미코치 들어갈 때는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 한 4월, 5월까지만 해도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북알프스의 최고 고도가 3000m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죠. 제가 내일 카미코지 올 때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입니다. 아마 버스를 타고 이 터널로 들어가면 저 끝에 가미코지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추워. 뭐야, 비 떨어지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왔어요. 여기가 사완도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토모12라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버스 타는 사완도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제가 예약 구한 토모12 게스트하우스가 있죠. 토모12. 하이. konnichiwa. 라이드 하우스. 하이. Where do you come from? 한국어진です. 한국. はい。日本語上手だね。日本語できません。バイクはここの線からこっちです。ああ、線。どこでも自由に止めてください。はい。大丈夫ですか? はい。 이제 이 토모12 라이더하우스 내부를 구경해 볼 차례인데요. 매번 라이더하우스를 들를 때마다 그 특색 있는 내부의 모습 때문에 늘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Your room. 아, my room. 하이. 방 내부의 모습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온센가. 하이. All night onsen. 올라이트. すごいです. 24時間. 하이.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내부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호화스럽진 않아도 필요한 건 모두 가지고 있는 정겨운 목욕탕이었습니다. Here with bike from your nation? The bike from Korea. 시모노세키 대 간부헤리です. 하이. Maybe 2 months ago, I arrived Japan. Yes. Yes, Nihon issue です. Hi. Ashita, Kamikoji. Next destination maybe Fuji for camping. And Fuji, Gunma, to Hokkaido. 多分。そんなことな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I'm repair my bike and organize my stuff and 따님이신 요코 씨께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It's gonna be 6 or 7 person tonight. Tonight? Yes, 6 or 7? 7. Yeah. Wow. Very, very popular. Because very cheap. And Yeah. you can get mattress, and then blankets. Blankets. You can choose on your own. And Can I use for free? free, of course. Yeah. Hi, what's up? Hi. Hi. 이렇게 체크인을 끝냈는데요. 플러그 하우스 게스트하우스, 그 가고시마에서 잤을 때처럼 똑같은 다다미 방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인데 제가 일본 와서 이렇게 빨리 숙소에 들어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빨리 바이크 정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닭가슴살 사온 거 있잖아요. 그거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도착해서 체크인 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네요. 원래 오늘도 비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비 소식이 없는데 엄청 맞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준 것 같습니다, 하늘이. 다른 건 몰라도 체인 관리는 엄청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가 구동계를 직결하는 녀석이고 얘가 터져버리는 중간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맨날 고쳐볼 기계조차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건이 생기고 시간이 나면 체인은 항상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걸 관리를 해준 중입니다. 물론 상품은 괜찮습니다. 누가 여행 와가지고 이거 너트 볼트 풀고 해가지고 기름 뿌리고 말리고 다시 닦고 하겠어요. 근데 한 만큼 바이크는 저한테 보답을 해줄 거고 안전도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탱글탱글. 보통 이런 라이더 하우스들은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밖에 온천을 가서 목욕탕을 가서 목욕하고 들어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갔던 라이더 하우스 중에 샤워룸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보셨듯이 온천장이 있는데 게다가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듯이 가운데 온천이 있고 여기는 옆에 샤워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누랑 바디, 샴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천장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카미코지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분이나 오토바이를 안 타고 오시는 분이나 여기 머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카미코지 갈 때 여기서 버스를 타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또 바로 옆에서 갔다 와서 잘 수도 있고 여기 정말 괜찮은 숙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한 8인실에서 다 같이 자야 되는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여기서 또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룸을 또 운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가격도 한 4만원, 5만원 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행 오신다면 여기 들리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닭고기 구워서 맥주 한 잔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녁은 라멘, 바나나 한 개, 닭봉입니다. 가시죠. 원래 1층 공용 공간에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7명인가 8명인가 식사 예약이 돼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먹어도 된대요. 근데 어떻게 거기서 먹겠어요. 엄청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여기 2층 주방에 올라와서 지금 혼자 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호스트이신 요코 씨가 버너랑 접시 그리고 간장까지 따로 다 챙겨주셨어요. 아, 그리고 저기 있는 식용유까지요. 그리고 이게 식용유래요. 저 이거 처음 봤을 때 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식용유로 합니다. 치킨봉 존나 맛있겠다. 뭐 물에 담가두고 그런 거 전 없습니다. 비빈 거 모르는 사람이라 핫뜨거.
또 그다음 소스인데요. 간장 마요 할 거거든요. 솔직히 간장 마요 닭봉 누가 참냐고. 와, 나 예술이다. 소스 만들고 왼쪽으로 비비고 오른쪽 기본 닭봉. 와, 나 예술이다가 리얼로다가. 그다음 제일 노릇한 놈으로부터 해가지고. 야, 선배 맘에 딱딱 후루. 이렇게 달콤함으로 채워진 또 하나의 오늘도 고요히 흐르는 어둠 위에 뛰어 떠나 보냅니다. 버스 티켓도가 도코ですか? 送りますよ。バスターミナルですよね。はい。上高地これから。はい、上高地。間に合う。 여기서 가미코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를 찾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バスのチケットはここで買います。はい。ここね。かっぱ橋まで歩いて。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지금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없네요. 여기 원래 관광객들 엄청 넘쳐나는 곳이라 들었는데. 往復券で。はい。 2800円で。支払い方法は。これですか? そう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パス。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성인 기준 왕복 티켓이 2,800엔, 약 27,000원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여기가 관광지이기도 하고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 것을 떠올리니까 또 이상하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버스를 타고 약 30분 정도를 달리면 가미코지의 초입 다이쇼 연못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여기 가미코지에서 지켜야 될 게 모든 생물 만지지 말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만나도 먹이 같은 거 주지 말고, 나머지 쓰레기 같은 거 당연한 거고요. 어서 이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설레임 때문에 서둘러 다이쇼 연못에 내려가 봤는데요. 와, 이 가미코지의 첫인상은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초록과 파랑 사이,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진 숨겨진 세계에 온 것만 같았죠. 그리고 이 물 색깔이 그냥 투명합니다. 바닥이 다 보여요. 진짜 너무 깨끗하다. 와, 저 얼음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라서 그런지 물이 진짜 얼음장 같아요. 이렇게 곰이 발견된 일시를 적어주나봐요. 3일 전 11시에 어딘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 사진 찍지 말고 물러나라고 제발. 여기가 자연 보존을 굉장히 잘 해놨다 보니까 곰과 조우하는 일이 생각보다 잦나 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잠깐씩 혼자가 되는 순간이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가야겠습니다. 이거 똥냄새인데. 저게 아무리 봐도 사람 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빨리 벗어나야겠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와 발걸음을 나란히 하다 보니 어느새 독특한 습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원숭이도 나오나 봐요. 특이한 게 먹이 주지 말고 거리 유지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아이 컨택을 하지 말래요. 눈싸움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건가? 얼마나 자연을 잘 보존했으면 야생동물과 눈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제 왼쪽으로 펼쳐진 이런 자연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이 지금 잔디처럼 깔려있는 곳이 잔디가 아니라 습지입니다. 미차미차한 습지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나무들이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습지 바로 옆에는 다시로 이케라는 작은 연못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 연못은 다른 곳과는 달리 아주 얕은 연못이었어요. 저기 위에 산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에 지나가는 통로이자 자그마한 아름다운 것들의 보금자리인 것처럼 보였죠. 이해됐어. konnichiwa. 애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인사성도 밝고 예의 바르고 이런 아이들과 만나서 그냥 인사만 해도 그냥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흐르는 고즈넉함과 손을 꼭 잡은 채 녹음에 폭 안겨 걷다 보니까 아쉽게도 어느새 이 걸음을 거두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와 이거 뭔데? 물 색깔 뭔데? 와 이거 물 색깔이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때 이렇게 아이들과 나와서 산책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네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가파다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다리인 만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붐비는 모습입니다. 이 다리에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다소 특이한데요. 이 다리의 이름이 가파다리인 이유가 1920년대 일본의 유명했던 소설 작가가 여기 하미코지를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지었는데 거기서 가파가 등장했고 뭐 이 주변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가파다리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절경들을 목전에 두고 이름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저 빛나는 초록과 파랑 그리고 반짝거리는 윤슬들을 눈 속에 꽉꽉 눌러 담을 뿐입니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이렇게 카미코치를 다 둘러보고 무사히 또 토모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이크도 잘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정비해야겠습니다. 너무나 귀찮은 작업들이지만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달려야 되고 또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하루씩 더 일정이 연기가 되더라고요. 몸은 피곤해 죽겠지만 그래도 혼자 여행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해내야 됩니다. 그래도 덕분에 체인 상태가 깔끔해졌네요. 또 한동안 마음 놓고 달릴 수 있겠습니다. 해발 3,800m. 높게 떠오른 구름조차 내려다보는 저 까만 봉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일본인들의 신성한 영산, 후지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명산, 제주도의 한라산보다 2배나 높은 이 후지산을 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직접 등반해 볼 예정이죠. 이 여정은 혼슈 나가노 지방, 극한의 절경을 만날 수 있었던 가미코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후지산까지는 곧장 간다면 약 3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수 있지만 길 중간에 위치한 비너스 라인, 여신 전망대, 그리고 동화 속의 길, 메르엔 로드까지 둘러볼 계획이라 약 6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죠. 그 출발의 순간부터 예사롭지가 않은 모습인데요. 우와, 여기가 아마 수력 발전소인가 봐요. 지금 댐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랑 고저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와, 우와, 거의 뭐 이거 하늘길이죠. 이런 일본 도로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신기하다라고 싶은 그런 도로들이 많아요. 도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는데 싶은 곳에 만들어 놓은 도로도 있고, 또는 와, 이런 곳에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놨지 싶을 정도로 좀 기괴하고 기이한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든 연결해서 통행하겠다는 일본인들의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도로죠. 지금 마츠모토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여기가 분지 지형인가 봐요. 주변에 산들로 다 둘러싸여져 있고 가운데는 농가 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리고 이런 데를 지날 때마다 인상적인 거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송전탑을 제외하고 이제 3층 이상의 높이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넓어 보이고 시야가 탁 트여서 마음이 뻥 뚫리는 뭐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드넓은 농가밭을 지나 본격적으로 깊은 산속을 향해 길을 내달리는데요. 지금 해발고도 2000m에 달하는 비너스 라인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 첩첩산중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갈수록 이 온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런 팔 부분에는 매시라서 바람이 엄청 숭숭 잘 통하거든요. 근데 여기 산에 올라오기 전에는 더웠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또다시 서늘해져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도가 100m 상승할 때마다 기온은 0.6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고도가 1700m인 비너스 라인에서는 평지에 비해 약 10도나 차이 나기 때문이죠. 이제 기대하던 비너스 라인의 초입에 들어섰는데요. 여기 비너스 라인 구글 리뷰를 보니까 이 길에서 사슴이랑 토끼랑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지금 이 길만 봐도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완전 첩첩산중에다가 양옆으로는 우거진 녹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언제 그것들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속도를 더 많이 줄여서 천천히 즐기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득히 깊어지는 산속, 인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여름의 시작을 노래하는 하늘, 그리고 이름 모를 낯선 녹음들과 나란히 달리며 바람을 가르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또 없죠. 어우, 잠깐 긴급하게 좀 쓰겠습니다. 일단 곰이나 야생동물인지 좀 보고, 왜냐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추워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좀 보고 일단 미리 시동을 좀 걸어 놔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해발고도 2000m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서 있을 땐 더워요. 햇빛 엄청 뜨겁거든요. 그런데 달리면 엄청 춥네요. 좀 이따 후지산 가면은 와, 거기는 해발고도 더 높은데 엄청 춥겠다. 군대에서 배웠죠. 전투에 패배한 병사는 괜찮은데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금 사주 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곰 마주칠까봐. 와, 근데 진짜 이런 풀숲 안에 보세요. 이런데 곰이 지금이라도 당장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풀숲입니다. 웬만해서 사람 많은 주차장 아니면 이제는 쓰지 말아야겠어요. 이야, 벌써부터 경치가 끝내줍니다. 아마 비너스 라인이 좀 약간 민둥민둥한 초원지대였다 보니까 아마 저 앞에 보이는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도도 그쪽을 가리키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해버렸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광활한 비너스 라인을 달리려면 여기 아래쪽의 길로 가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비게이션이 위쪽 길을 알려주는 바람에 엉뚱한 길로 가버린 것이죠. 이제서야 본격적인 비너스 라인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미 주요 비너스 라인을 지나와 버린 거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았을 땐 꽤 멀리까지 와버린 시점이라 다시 돌아갔다 오려면 약 2시간이나 더 소모해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다시 찾아와야 할 명분을 남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멈춘 이곳에서 울렸던 자연의 소리는 이 아쉬움조차 금방 잊게 만들어 주었죠. 와, 여기 거의 무슨 소리가 한국의 완전 한여름 밤에 시골 농촌에서 나는 그런 매미 울음소리들, 귀뚜라미 울음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고 서둘러 여신 전망대로 향해 봅니다. 여신 전망대는 크게 머지않은 곳이라 금방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좌측의 댕구 산맥부터 진호시 시내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었죠. 분주해진 마음 때문에 신속하게 이 풍경을 마음속에 쓸어 담고서 메르엔 로드를 향해 핸들을 돌립니다. 이 메르엔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 동화라는 뜻의 독일어인데요. 그 이름처럼 끝도 없이 펼쳐진 깊은 산속 가로수길을 달리는 경험은 마치 동화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죠. 그래서 오늘은 후지산 북쪽에 후지산과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 호스텔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까지 가는데도 또 2시간 반이 걸리네요. 그래도 이 남아있는 비너스 라인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내일의 후지산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여행 기간이 2달을 넘어가는 시점, 일본의 특이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본은 이름 붙이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일반적인 도로에 불과할 테지만 뭔가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서 의미 있는 길을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야츠가타케 에코라인? 여기도 무슨 또 라인 이름이 붙어져 있네요. 여기는 쉽게 말해 야츠가타케 산 바로 옆에 있는 둘레길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기나긴 도로 전체가 넓은 논밭들과 향기나는 꽃들로 가득한 길이었죠. 저는 이렇게 여행을 할 때 거기 지명에 얽힌 설화나 아니면 그 지명의 뜻 같은 거 이런 거를 알아보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대충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역사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알면서 달리면 그 라이딩이 좀 더 재밌더라고요. 뭔가 풍부한 라이딩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와, 진짜 끝없이 펼쳐진 논밭밖에 없습니다. 우와, 이 플레움. 야, 이거 허브 향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일본 와가지고 맡았던 플레움들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던 게 이런 길가에다가 이런 허브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놨습니다. 어우, 달달하고 상큼한 허브 냄새가 그냥 달리는 내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드넓은 꽃집을 달리는 느낌이랄까요? 이 정겨운 향기에 더해 달리기 시합을 하는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들도 이 순간을 장식해 주었습니다. 간발해 간발해 간발해.
귀여워.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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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 늘 장시간 장거리 운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루함과 피곤함을 이겨내야만 하는 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웜에 겁나게 막히는구먼. 이 빨간 것들 보이세요? 시간도 원래 6시 반 도착이었는데 지금 30분 가까이 늘은 거예요. 운전을 해도 시간이 안 줍니다. 힘들어. 힘들어. 아, 참 도로 위에서 또 스트레칭 해보는 것도 처음이네. 와, 진짜 도시 하나가 가도 끝이 없다. 거의 한 1시간을 한 도시에서 막 아둥바둥 거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외곽 쪽으로 빠져나왔겠다 하고 다리를 지나는 순간 또 하나의 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하지만 언제나 제 여행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편이었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선물 한 개쯤은 내어놓곤 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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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산이다. 저도 지금 산 중턱쯤에 있거든요. 산을 내려가는 중이에요. 근데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처음 봅니다. 야, 저거 말도 안 된다. 우와, 진짜 크다. 네, 저 산이 커봤자, 뭐 후지산 커봤자 뭐 얼마나 크겠어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압도적으로 크네요. 왜 옛날 일본인들이 후지산을 신성시했을지 짐작이 되는 크기입니다. 말도 안 되게 커요. 제 숙소도 다 왔습니다. 아유,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바로 여기입니다. 주차를 여기다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호스텔은 체크인 시간이 6시까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거든요. 보통 게스트하우스들이나 이런 숙소들은 다 8시 이상까지 해서 그냥 상관없겠다 하고 왔는데 제가 그걸 체크하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숙소 호스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놨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또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곤란하게 됐네요. 아니었어요. 숙소에서 레이트 체크인 할 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아고다 어플로 메시지를 보내놨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마음만 앞서는 부족한 저에게 자주 일어나는 실수이기도 하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제 숙소는 202호. 이 더블 침대를 제가 쓰기로 했습니다. 와, 룸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빨리 짐부터 옮겨볼게요. 오늘 한국이 진짜 그립네요. 한국 사람도 너무 그립고요. 그래서 가끔 편의점 가다 보면 한국 소주 참이슬을 팔더라고요. 이게 뭐 3,000원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참이슬 있으면 참이슬 한 병 사가지고 오늘 먹어야겠습니다. 요 맛이지. 이렇게 혼슈의 피날레, 후지산을 향한 설레임을 마시며 오늘의 끝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남한아시안 후지오다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혼슈에 있는 후지산을 등반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정말 아쉽게도 알아보니까 후지산 정상을 걸어서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부 능선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 7월 8월쯤에서 눈이 녹을 때쯤 해서 등산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오부 능선, 그러니까 5고매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오부 능선인데 높이가 거의 한 2,300~4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후지산에서 내려와서 고암 캠핑장이라는 곳에서 후지산을 바라보면서 캠핑을 할 건데요. 여기 고암 캠핑장이 일본의 1000엔짜리 뒤에 보면은 이 사진 있죠. 이 사진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정말 조금 아쉽게도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데 후지산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부 능선까지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이게 후지산 쪽에 날씨 변동이 너무 잦아서 그 오부 능선까지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날씨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오부 능선까지는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아, 그리고 저기 후지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조그만한 상점에서 물이나 이런 필수 용품들을 파는데 그 가격이 엄청 사악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사가야겠어요. 막 물 한 통이 막 5,000원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정상 가까이 가서 막 8,0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역시나 늘 먹던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날씨는 바람이 조금 불어서 선선한 듯 하지만 엄청 더운 날씨거든요.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 5고매 오부 능선은 해발 고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300~400m 되잖아요. 올라가는 길 분명히 추울 겁니다. 제 경험상 2,000m 가까이 올라갔었던 그 UFO 라인들이나 아니면 어제 갔었던 비너스 라인 같은 곳들 있잖아요. 거기는 꽤나 추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 볼까요? 역시 후지산 아래라서 그런가 엄청나게 큰 신사도 위치해 있네요. 우와, 엄청 크다. 와, 정말 운이 좋게도 시간이 갈수록 날씨가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출발하기 전에는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이거 뭐 후지산을 제대로 볼 수도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맑은 날에 후지산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가는 이 길조차 일본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후지산을 가는 길이라서 그런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가는 이 길은요, 스바루 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 스바루라는 뜻이 7자매의 별이라는 별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일본 자동차 스바루랑 똑같은 단어죠. 왜 이 길에 스바루 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높고 높은 산길을 올라서 그 별자리를 보러 간다, 눈앞에 마주할 수 있게끔 높은 곳을 올라간다 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요? 아니면 그 스바루 자동차 회사에서 이 길을 깔았거나 아니면 이 길을 까는 비용을 많이 보태주었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저는 이 길이 굉장히 붐빈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굉장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올라가면 사람들이 늘 붐볐다는 거. 카미코치에서도 그렇고요. 재미난 상상과 함께 달리다 보니 어느새 후지산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현금만 되나 봅니다. konnichiwa. 하이. 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 저 비용 이런데 지날 때마다 교통비가 왜 일본이 비싸다고 하는지 바로바로 체감이 됩니다. 방금 보셨죠? 1680엔입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한 15,000원 돈이죠. 이 짧은 거리 가는데 15,000원을 내야 됩니다. 와, 진짜 비싸다. 저 뭐 한 7~8,000원 할 줄 알았는데 와, 15,000원. 아, 그래도 이 뻥 뚫린 도로, 녹음 가득한 도로, 이 새파란 하늘과 구름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움켜쥐고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저께 오늘 비 온다고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아, 하늘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지금 첫 번째 능선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해발 고도가 13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서늘해요. 춥습니다. 이거 입고 올라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후지산은요,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산인데 약 1000만 년 전에는 여기가 해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지각판들이 충돌하고 융기하고 화산이 폭발하고 마그마가 쌓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지금의 높이의 후지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지금 이 후지산이 활화산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당장 터져도 절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 300년 동안 폭발하지 못한 그 마그마들이, 그 힘들이 후지산 아래 지금 응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들어보니까 만약에 여기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도쿄가 3시간 만에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감추고 있나봐요. 간절하게 그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는요. 말하는 순간 2부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벌써 해발 고도가 1600m인데요. 지금 한 300m 가까이 수직 상승한 거죠. 이렇게 2부 능선과 3부 능선을 지나 후지산의 중턱에서 정상을 향해 부지런히 스로틀을 감아보는데요. 이 과정에서 후지산이 준비해 놓은 작은 선물도 만나볼 수 있었죠. 지금 이 높이가 이제 실로 체감이 됩니다. 한 2000m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저 앞에 보이시죠?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 머리 바로 위로 구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습기가 머금어지니까 이 풀네음들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상태라면 저기 오고메까지 갔을 때 후지산 아래와 위쪽을 못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한번 등반을 해봤다는 게 중요하지. 게다가 이 푸른 녹음들.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나 본데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올라갔을 때 구름이 내 아래 깔려있고 또 위에는 맑을지도 모르니까 기대는 접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연고메 4부 능선을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5고메 차례네요. 와, 말씀드린 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산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산 중간에 구름이 깔려있고 지금 그 구름을 지나오니까 또 위에는 굉장히 화창한 모습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제 곧 5부 능선에 도착할 예정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후지산의 산꼭대기 때문에 또 한 번 길을 잘못 들었나 의심하던 그 순간. 죄송해요 여러분, 입이 다 부러지지가 않네요. 지금 제가 잠깐 얼핏 봤을 뿐인데 여기 5부 능선 위쪽으로부터는 그냥 이 풀들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목 한계선은 해발 3500m 전후로 위치하는데 이 후지산은 5부 능선 이후로 급격히 솟는 경사와 혹독한 기후 때문에 2300m, 여기 5부 능선에 수목 한계선이 위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오답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나 봅니다. 역시나 한산해 보인다고 했던 거는 그건 제 뇌피셜이었고요. 역시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후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진짜 잘경입니다. 6월 중순에 이 눈 덮인 산이라
지금 여기랑 저 위랑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 보여도 고도 차이가 아마 한 1400에서 1500m 납니다. 그 정도면 눈이 있을 법만도 하죠. 야... 벌어진 입을 겨우 다물고 찬찬히 이곳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역시나 유명 관광지답게 한 80%가 중국인이고 나머지가 서양 사람, 일본인들 좀 된 것 같습니다. 와, 여기 광장 한켠에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걸 타고 뭐 체험하는 게 있나 봅니다. 저 위쪽으로 해서. 외국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다 보면 고원지대에서 이런 말이나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체험하는 것도 있고 진짜 올라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 친구들은 체험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겠지만요. 여기가 지금부터 고고메라고 5분 능선이 시작되는 곳을 알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옆으로 올라가면 이제 걸어서 등산을 해서 저기 후지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개방을 안 해서 닫혀 있는 상태고요. 7월 초순부터 8월 이렇게 완전 한여름 얼음이 녹고 정상 기온이 좀 떨어질 때 그때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날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1300m, 1400m 위에는 더 추울 거니까 아마도 제가 이 라이딩 부츠를 신고서라도 저기 정상을 한번 등반을 해볼 생각이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언젠가 오게 되면 올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지산에 오실 분들은 7월달, 8월달쯤 개방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등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곳에 오면 기념품관 또한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되곤 하죠. 일본의 전통문화 또는 후지산에 관련된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즐비한 모습입니다. 이 후지산을 닮은 프리미엄 물도 보이네요. 또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 포인트 곁에는 언제나 단짝처럼 따라다니는 신사.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기도를 올리는 곳도 마련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뭔가 참배하고 소원 비는 것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여기 옆에 보면 뭔가 기념품 판매점의 성격이 더 큽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뒤에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여기가 관광지이긴 하지만 신을 모시는 곳에서의 이런 배려 없는 행동은 조금 안타깝게 다가오긴 합니다. 이 높은 곳까지 왔는데 전망대 또한 빼먹을 수 없겠죠. 지도를 보니까 저쪽에 있는 곳이 후지카와구라고 제가 올라왔던 숙소가 있었던 곳이고 저쪽이 도쿄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후지산 정상을 올라서 저쪽이 날씨가 맑을 때 본다면 진짜 도쿄도 보일 것 같네요. 제가 살면서 이런 높이에 올라온 거는 비행기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성을 가진 구름들을 내려다보고 새가 발 아래에서 날아다니는 이 풍경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짧지만 굵었던 후지산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후지산 정상 보려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 잠깐 반짝 보여주고 다시 그냥 영업 종료합니다 하면서 커튼으로 치면서 닫는 것 같아요.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감사하네요. 역시나 관광지답게 무슨 옥수수 삶은 거 하나 5,000원 하고 아이스크림 7,000원, 6,000원 하고 사오길 잘했어요. 이게 6,000~7,000원이거든요. 이게 훨씬 낫지. 물론 간단한 음료는 자판기에서 약 300엔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밥 먹고 내려가서 구암 캠핑장으로 갈 건데 가기 전에 장 보고 그러고 나서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날씨를 보니까 거의 캠핑장 가도 후지산 제대로 못 볼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간다는 거에 의유를 둘게요.
이렇게 저는 등반할 때보다 사뭇 더 짙어진 후지산의 자연을 지나 근처에 있는 마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스포츠 데포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딱 이소가스만 사서 나올 겁니다. 가스를 일부러 2개나 샀는데요. 매번 가스 필요할 때마다 이 스포츠 데포 찾아다니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2개나 샀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여기서 파는 것 중에 제일 싼 게 요 녀석이거든요. 근데 얘 하나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세금 포함 한국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하나에. 굉장히 비싸요, 일본 가스가. 근데 제일 싸도 믿고 쓸 수 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이 가스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 가스들을 대부분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가스인데 바깥에 뭐 이런 것만 좀 바꿔서 쓰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이게 마트들이 모여있는 마트 집약 공동체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데 만나면 참 편한 게 제가 여행하면서 필요한 물건들 이런 데 샀다가 뭐 다른 데 마트 가가지고 이제 식료품 사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옆에 마트 있잖아요. 저기는 이온몰 맥스밸류라는 마트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캠핑하면서 내일 아침에까지 먹을 음식들을 저기서 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캠핑하는 바이크들, 이렇게 여행하는 바이크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서 사나 봅니다. 바이크와 한국의 바이크です. 남바도 한국 바이크. 한국의 남바です. 免許国際免許免許? 国際免許 はい、国際、はい、インターナショナルライセンスです。日本回ってるのはい、日本人種です。頑張って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をつけ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본에서 오토바이 여행자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건데 모든 오토바이 여행자들은 가족이다 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친절했고 그 무엇보다 뒷좌석의 짐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 쌓아서 다니시더라고요. 구매 물품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닭가슴살, 야채 음료, 라면. 이번이 좀 특별하다면 캠핑이기 때문에 고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후지산을 보면서 쉴 수 있는 고암 캠핑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고암 캠핑장이 시스템이 좀 약간 독특합니다. 예약을 안 하고 가면 받아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자기가 체크인 할 시간대를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대를 벗어나면 체크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한 시간이 뭐 30분 단위로 있거든요. 전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체크인을 하기로 했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서요. 날씨도 참 좋을 것 같은데 후지산이 보이던 안 보이던 그 지폐에 찍힐 만한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고암 캠핑장으로 가시죠. 와, 날 봐라. 좋다, 좋아. 참 일본 도로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밝다가도 이 위에 있는 나무들 때문에 갑자기 도로가 확 어두워지는데 이럴 때마다 같은 시각 같은 도로지만 참 색다른 느낌을 줘요. 물론 이게 밤이나 저녁 어스름질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밝은 대낮에 이런 걸 볼 때면 참 또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근데 방금 멀리서 보니까 여기 캠핑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던데 야, 이거 가능할까요? 텐트 피칭할 자리도 없어 보이던데요. 아, 고멘나사이 니혼고 데키마센. 코레 캠핑. 여기 캠핑장은 아래로 곧장 내려가서 체크인하는 게 아니라 위에 사무실에서 체크인을 하고 내려가는 방식이더라고요. 아. 日本語もわかります。英語、イングリッシュ。日本語できます。イングリッシュ。 늘 그랬듯이 번역기를 써가며 체크인을 완료하고요.
밥하고 사랑합니다. 한 자리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급경사네요. 이거 아래쪽에는 텐트를 치면 편하게 잘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세요? 지금 저 끝에부터 해가지고 저 끝쪽까지 찰 수 있는 데는 다 찬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저 밑에서 비스듬하게 잘 바에야 그냥 여기서 편하게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녀석 기특하게도 좀 버텨주네요. 일단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텐트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딱 1000엔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구름이 다 가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기 옆에 이 부분에 올라와 있는 것만 보이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만큼입니다. 네, 지금 요만큼이 구름이 다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야속하게도 후지산만 구름에 가렸지만 그럼에도 지폐에 그려질 만큼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곳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여러분, 1000엔짜리 그 지폐에 나와있던 그 캠핑장, 그 사진을 똑같이 찍을 수 있는 캠핑장에 와 있는데 여기 오면 그렇게 낭만 있게 캠핑을 할 줄 아셨죠?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피고 물 옆에서 자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경사로에다가 텐트를 피고 저렇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이폰 카메라 수평에 맞는 겁니다. 지금 이만큼 경사가 져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후지산도 저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속 있게 호숫가에서 그냥 캠핑 재밌게 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간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지금 여기 샤워가 2분에 100엔이거든요. 2분에 1000원? 한국 육군 만기 전역을 한 저한테 2분 컷?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이게 수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거든요. 요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요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컷! 수초 남았죠. 이게 스탑을 누르면 비누칠할 시간을 주는 건가요. 그리고 또 스타트 누르면 물 나오고. 한국 남자들이라면 그냥 베개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머리 기신 여성분들 제외하고 여성분들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뭐 하나 깐 다음에 그냥 이걸 상으로 씁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항정살. 이런 게 빠질 수 없어. 어제 가져온 반병입니다. 진짜 한 방울 넣어. 여기 고암 캠핑장 그리고 후지산도 소주만 한번 봐야죠. 코시래. 그래, 이게 한국의 맛이지. 응? 주변에 다 커플에, 친구에, 가족에, 부부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 속을 까맣게 태우기도 하지만 고기만큼은 타지 않게 정성껏 굽습니다. 뭐
속이 탄다고 고기를 태울 순 없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결정한 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과감하게 혼슈 동북 지역은 깔끔하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거의 시간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혼슈 동북 지역을 보면서 올라가면은 시간도 안 될 뿐더러 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자연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규슈랑 시코쿠 그리고 혼슈 남쪽에서 본 자연의 임팩트가 너무 큰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쁜 자연도 있지만 이만한 자연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 영상을 보면서 눈이 상향평준화 됐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니이가타에서 홋카이도로 바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마 지역에서 뒷타이어를 갈고 니이가타까지 올라갈 건데요, 이 과정도 이틀이 걸릴 겁니다. 군마까지 가는 데만 한 4시간 넘게 걸리고요, 군마에서 니이가타까지 가는 데만 한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게다가 니이가타에서 배를 타고 홋카이도로 가는데 또 하루가 걸려요. 이틀이 아니네요, 3일이었네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홋카이도로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라이딩만 해가지고 거기 목적지로 그냥 지루하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군마가, 저는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니셜 D의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니셜 D에 나왔던 그 코너들, 코스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가는 길조차, 그 과정조차 알차게 쓸 예정입니다. 비록 홋카이도까지 가는 과정들이, 그 며칠이란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힘든 건 저 혼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즐기기만 하시고 저는 빨리 이것들을 정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지산을 마주한 고암 캠핑장의 아침은 꽤나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나온 밤, 수면 위에 흩뿌려진 고요함을 찾으러 나서는 이부터 따뜻한 추억의 기초를 쌓아 올리는 가족들과 웃음으로 호흡을 가다듬는 여행객들까지 말이죠. 어제 꼭꼭 감추어 놓았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심 미안했는지 이 말을 활짝 드러내 보이며 혼슈의 마지막 여정을 응원하는 후지산입니다. 저 또한 혼슈 여행의 마지막 챕터, 홋카이도를 향한 여정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 보는데요. 지금 햇볕이 너무 강렬해요. 이걸로 목 뒤를 다 가리고 있는데도 너무 뜨거워서 빨리 먹고 빨리 철수하고 빨리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텐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햇살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가을 정오의 떼학볕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시간이 9시밖에 안 됐거든요. 햇살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기에 더 오래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진짜. 자, 저는 마지막 떠날 때까지 모습을 감추고 있는 저 후지산을 떠나서 이제 홋카이도로 올라가기 위해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군마에서 뒷타이어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 니이가타에 가서 페리를 타고 홋카이도로 이동할 겁니다. 지금 이거 시간 보이시죠? 4시간 50분 찍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바이크 정비 받으러 가는 정비소를 찍은 시간이고, 그 중간에 이니셜 D 만화에서 나온 곳을 들리고 그리고 정비 받았다가 숙소까지 가는 시간을 합치면 아마 오늘 7시간 운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건 다 제가 할 테니까 새로운 거, 아름다운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군마로 함께 가시죠. 오늘 날씨가 진짜 찢어지게 화창합니다. 그치, 이런 날은 노래가 빠질 수가 없지. 저 노래들이 대부분 그 테마에 따라서, 분위기, 날씨 이런 거에 따라서 플레이리스트가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오늘은 그냥 바로 엉덩이로 운전해. 그래서 즐거운 여행은 세나와 함께, 세나 60S. 우와, 길 너무 예쁘다. 우와, 우와, 우와.
say that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저렇게 베란다에 걸려있는 빨래들 보면 엄청 귀엽고 정겹지 않아요?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집처럼 베란다에 널어놓는 게 아니라 집이 바로 길 앞에까지 나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이런 담벼락이나 그냥 길 바로 옆에 냅다 그냥 건조해버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냅다 길 옆에다가 그냥 건조시켜버리는 거. 한국 시골에서조차도 흔히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귀엽게 다가오더라고요. 와, 저는 지금 후지산 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후지산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진짜 차가 막힙니다. 거의 뭐 한 몇 킬로가 저렇게 정체되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제가 주말에 어디 명승지 안 다니고 딱 필요한 이동만 하는 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일본은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주요 명승지, 유명한 관광지는 휴일에는 어마어마하게 붐비지만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난다면 모든 도로를 전세 내고 사용하는 것처럼 도로는 뻥 뚫렸음에도 온통 녹색과 파란색으로 붐비는 길들을 마주할 수 있었죠. 이 길까지 너무 아름다워서 황홀합니다. 황홀해. 간다 뽕 간다. 여기가 139번 국도인데 길이 엄청 좋고 경치도 예뻐가지고 오토바이들이 코너 타러 많이 온 것 같아요. 바이크 천지입니다. 바이크 천지. 이렇게 저는 긴 시간을 운전에만 몰두해서 애니메이션 이니셜 D의 유명한 코스 중 하나, 사다미네 코스를 들르기 위해 사이타마현의 북호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 초입부터 즐비한 녹음의 아름다움이 범상치 않은 모습입니다. 와, 길이 지금 이 돌들이랑 이 잠깐 들어오는 햇빛,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동화 같네요. 와, 좀 천천히 온나. 아니 뭔 차를 가지고 이런 좁은 도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어. 이 길 영 불안한데. 불안해. 사람이 사는 흔적은 있는데 말이지. 씨. 차나 오토바이 한 대만 와주면 좋겠는데. 모르겠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혼슈의 깊은 산에서는 언제든지 곰을 마주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 흔적 있는 데는 괜찮아. 아이, 괜히 쫄았네. 또 혹시나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뛰어버려. 어차피 그거 쓰지도 않는 거 그거 뭐 한다고 붙여놓고 있어. 그냥 뛰어, 이 겁쟁이 녀석아. 와, 길은 정말 끝내주기 아름답습니다. 이거 얼마나 높이 올라온 거냐 이거. 와, 근데 일본인들도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이 긴 길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뭐 옛날에 필요했을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걸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진짜 일본인들 길에 대한 사랑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주변에 높은 게 없어요. 여기도 이름 뭐 하나 붙여져 있을 거예요. 역시나 여기도 오쿠무사시 그린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자, 다 온 것 같은데요. 간다. 살살 가라. 여튼 여기가 이니셜 D에 나오는 사다미네라는 그 길인데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고 이 길로 쭉 타서 이렇게 가는 게 사다미네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자, 안전하게 한번 완주해 보겠습니다. 1시간 15분 뜨네요. 와, 길 꼬불꼬불한 거 보이세요? 마치 아까 그런 어두컴컴한 길 들어갔을 때 곰 만날까봐 쫄아가지고 뒤틀려버린 제 장같이 생겼네요. 그냥 뛰어버려. 안전하게 한번 가시죠.
야 노래 꺼라. 이 산길에서 누구 죽일 일이냐. 노래 꺼라. 역시나 피가 끓는 청춘들이 여기 오토바이든 차든 코너 타러 많이 왔었나봐요. 이니셜 D 그 만화를 보고. 지금 길바닥에 보면 이런 스키드 마크들을 간간히 볼 수 있었거든요. 이 협소한 길에서 차 2대가 경주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정말 아찔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꼬불꼬불한 지점을 가기 전까지는 이 길들이 굉장히 협소한 길들만 있네요. 이분들도 다 성지순례 오셨나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다미네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길들 보이시죠? 노래 꺼라. 큰일 난다 사람. 와, 여러분 만화는 진짜 만화일 뿐입니다. 이거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드리프트를 해. 길이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러분 팔 끝에서 끝까지 한 피면은 다 닿을 정도예요. 근데 이런 데서 드리프트를 한다? 여기가 코너 바로 뒤에 뭐가 있는지 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프트를 한다? 역시 만화일 뿐이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만화는 만화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만화로 그냥 만족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족하고 우리는 천천히 그냥 풍경 즐기면서 그러고 탑시다. 노래 끄라고 노래 끄라고. 참 진짜 그만해. 피 끓는다고. 야, 노래를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어. 야, 여기서 얼마나 그냥 드리프트를 해댔으면 이런 걸 깔아놨을까. 이니셜 D 만화를 보고 드리프트 하러 많이 왔었었나 봅니다. 바닥에 스키드 마크도 꽤 남아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프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또 속도 같은 거 내지 말라고 이런 인공 구조물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얘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거 말고 아스팔트로 뭐라 해야 되나 반원처럼 바닥에 깔아버려가지고 아예 속도를 내거나 드리프트를 해버리면 서스펜션을 죽여버리는 그런 구조물들을 갖다 놨더라고요, 바닥에. 이렇게 이니셜 D에 나왔던 사다미네 코스가 끝이 났습니다. 타보니까요 그냥 뭐 별거 아닙니다. 진짜 뭐 특별한 메리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만화에 나왔던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뿐이지, 여기가요 제가 일본 일주 중이잖아요. 지금 여러 군데 다 다녀보는 중이잖아요. 그냥 일본 전역에 지천에 깔린 산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뭐 커브를 타보겠다, 뭐 재미를 한번 느껴보겠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느끼고 싶잖아요. 그냥 어디 산 하나 딱 찍어놓고 그냥 그쪽에 올라가십시오.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게. 지천에 깔렸습니다. 와, 스파사 좀 살살 가입시다, 살살. 예? 길도 좁은데. 이 사람들이 그 경찰 많은 공도에서는 그렇게 조심조심 조곤조곤하게 그리 댕기더만은 막 시골 촌동네 들어가 삐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영화 찍고 있어. 이니셜 D를 찍고 있어.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해서 죽을 거야, 새끼야. 혼자 죽어야 될 거 아니야. 또 저거 꺾어 새끼로 올라간다. 또 차 튜닝 이빠이 해가지고 단디가 있어. 안전가 이치방 데스. 아니 뭔 또 길을 이런 데를 소개를 시켜준대. 참. 진짜 왜 그러는데 나한테. 너무 좋긴 해. 근데 가끔 좀 낯설어서 그래. 이 구글맵이 어쩌면 진짜 머신러닝을 하나봐요. 가끔 엉뚱한 길로 안내하곤 하는데 제 취향에 가장 알맞는 곳들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와. 길 예쁜 거 보소. 근데 그것보다 저게 진짜 신기하네요. 물 위에 저렇게 해놓고 집을 지어놓은 거. 약간 다른 나라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낚시 명소인가봐요. 이렇게 이니셜 D 사다미네 코스를 내려와 드디어 군마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정비소에 지금 거의 다 와가는데요. 그 정비소 이름이
니린칸이라는 곳이에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륜관인 거죠. 발음도 엄청 비슷하죠. 거기가 물건도 팔고 상품도 팔고 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수도권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믿음직스럽고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니린칸 후지오카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여기가 니린칸입니다. 니린칸.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데? 아, 있네요. 그래, 이륜관인데 오토바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 중고차도 팔고 있는데 그 종류랑 개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바이크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1290X 이런 거 있잖아요. GB450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진짜 특이합니다. 제가 볼 건 타이어인데 제 타이어 트레이드는 좀 특이한 편이라서 그냥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타이어가 없다네요. 같은 사이즈 비슷한 타이어라도 끼워보려고 했는데 그 또한 없다고 합니다. 타이어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순간 그냥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너무 지쳤어요. 여기 바로 옆에 미치노에키가 있는데 거기서 텐트를 피고 잘 그런 필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그냥 멍 좀 때려야겠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집니다. 뭔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생기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생각들은 정말 고되고 허기질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밥을 좀 먹으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바로 옆에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바로 옆에가 미치노에키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소바집이 있던데 소바 좀 먹고 일단 배부터 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바를 먹으러 온 건데 영업시간이 11시에서 3시까지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그냥 라면집 가가지고 먹으려고요. 늘 그렇듯 더듬거리며 주문을 하고요. 면 추가한 오모리 소유 라면입니다. 라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허겁지겁 그릇을 비웁니다. 사람 참 간사한 동물이죠. 배 채우니까 그 초라한 마음은 사라진 것 같아요. 대신 아직까지 막막함은 남아있죠.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힘이 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해는 저물었고 영업시간도 끝났겠다.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잠자리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었죠. 내일의 문제는 내일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어서 고난 몸을 이기기로 합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 톨게이트 근처인데 지금 여기가 제가 들어간 이후부터 한 지금 2시간 동안 오토바이 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사기통 그걸로 막 왕왕왕왕왕왕왕왕 지금 저것처럼 그래서 막 노래 만드는 사람도 있고 민원 들어왔나봐요. 그래서 지금 경찰차도 왔거든요. 지금 시끄러워서 그러세요. 현재 시각 6시 조금 넘었는데요. 미안하지만 혼슈 꼴도 보기 싫습니다. 지금 최대 고비인 것 같아요. 그냥 저 페리를 타고 후쿠오카 가서 집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래도 온 김에 홋카이도까지는 한번 돌아봐야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가지고 니이가타 가서 홋카이도 가는 배 타고 올라가서 이 바이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며칠 동안 좀 쉬면서 정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홋카이도를 한번 훅 돌아보려고요. 지금 니이가타까지 또 6시간 걸리니까 준비 빨리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 왔었던 군마현에 있는 라란 미치노에키에서 비박을 완료했습니다. 원래 저기 무료 주차장도 있는데 워낙 개방적인 곳에다가 어제 주말이라서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해코지가 있을까봐 그냥 6,000원 내고 무료 주차장 가장 안쪽에 있는 이곳에서 비박을 했습니다. 와, 여기가 잠 못 들기 아주 적합한 장소였어요. 앞쪽으로는 신칸센이 지나고 있고 여기 오른쪽으로는 바로 고속도로 톨게이트라 가지고 어제 밤에 보셨겠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거의 못 잤어요, 솔직히. 근데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 비박이던 캠핑이던 마지막 야외 지침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홋카이도로 올라가면 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캠핑장들은 많지만 어쩌면 캠핑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여기 군마현을 떠나서 삿포로행 페리를 타기 위한 니이가타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를 찍어보니까 또 6시간이 뜨네요. 진짜 한 3-4시간은 이제 웃을 정도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함께 가시죠. 아, 그리고 어제 타이어 못 갈았잖아요. 이것도 완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뵙고 같이 야키니쿠 먹었던 그 사무엘 구독자님 있잖아요. 그분께서 또 이번에 힘써 주셔가지고 저기 홋카이도 올라가서 삿포로에서 제가 원하는 타이어로 갈을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본 현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멀리 있지만 저기 한국에서 시청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여행을 원만하게 매끄럽게 큰 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트. 출발한 뒤로 약 3시간을 꼼짝없이 내달리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한적한 곳에서 스로틀을 놓아보는데요. 이렇게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아니 글쎄 갑자기 드론 소리가 나더라고요. 내 밥. 제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벌도 엄청 크고 위험한 벌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방금 막 이따만한 벌이 얼굴 주변으로 귀 옆으로 맴돌면서 앵앵거리는데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풀숲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도 아시아 자이언트 호넷이라고 불리는 장수말벌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풀숲도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와, 우리나라도 가드레일만 없으면 이렇게 참 예쁠 텐데 길이. 아, 물론 가드레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을 때 안전을 생각한다면 가드레일이 더 좋은 거긴 하겠지만, 예, 풍경의 아름다움만 놓고 봤을 때 확실히 뭔가 더 자연이 빈틈없이 꽉 차는 느낌이라서 눈에 더 가득 들어오네요. 다시 길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한 번 생겨버린 작은 이벤트 때문에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짜란! 우리 북선이가 자그마치 애도를 맞이했습니다. 때마침 고즈넉한 동네도 만났겠다. 생일 축하를 위해 또 한 번 스로틀을 놓아 봅니다. 와, 이 녀석이 44,444km를 탔는데요. 그 기념으로 잠깐 세웠습니다. 정말 공교롭게도 이 녀석의 나이도 4살인데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4살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불어. 또 그놈 고 우롱차네요. 내 새끼다워. 지금 15,000km 넘게 이 친구와 달리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고맙네요. 안전하게 또 안락하게 편하게 저를 어디든지 데려다 준 고마운 녀석입니다. 고맙다. 그래서 이 녀석 오늘 생일인 김에 제가 한 번도 먹여주지 못했던 고급류를 한번 먹여주려고요. 고급류 만땅으로 채워줄게. 여태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이까지 왔는데 아직도 2시간이 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렇게 저는 강렬한 침묵으로 응원하는 수많은 꽃들과 녹음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금자리들을 지나 드디어 니이가타에 진입했는데요. 바로 그때! 와, 하이파이브, 무수한 하이파이브. 반가워요 다들. 반가워요. 자, 이제 혼슈의 완전한 마지막 목적지 니이가타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숙소에도 거의 다 왔고요. 오늘 제가 머물 숙소는 호텔 선루트 니가타라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주차는요, 지상에다 해야 되나? 지하에 해도 되나? 난 지하에 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게 차만 되려나? 그냥 지상에다 해야겠어요. 이거 저번에도 그렇고 이런 주차장은 차밖에 안 넣어줬었거든요. 이게 돼도 되는 거 맞겠지? 이따가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긴 시간을 돌아서 혼슈의 마지막에 오다니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빨리 체크인부터 할게요. 일본 숙소는 특이한 와이파이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먼저 확인부터 하고요. This Wi-Fi password available. yes. 바이크와 파킹 바이크. 大丈夫ですか?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지하 주차장은 엄두도 못 내고 지상 주차칸 또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입구 옆 작은 공간에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바이크도 이런 호텔 오면 찬밥 신세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문 앞에다 대래요. 주차장에다 대지 말고. 와, 이거 침대 배치가 이 사람 지나다니기도 힘들게 만들어놨네. 좀 등치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다니기도 힘들겠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그거 말고는 괜찮은 방인 것 같습니다. 혼자 쓰기에 딱 좋고 침대도 넓고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한국 돈으로 28,000원 정도 하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일요일이라서 평일 가격으로 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 룸 컨디션 대비 좋은 방을 잡은 것 같네요. 싼 가격에. 마지막 날 밤인데 이 정도는 묵어줘야죠. 저도 좀 쉬고. 일단 가장 먼저 이거 예약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페리 타고 홋카이도로 넘어가는 곳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입을 해야 되고 구글 크롬으로 일본어 번역해가지고 회원가입하고 예약까지 해야 되는 거라 일단 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약부터 해야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던 옷들 싹 다 가지고 빨래하러 갈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홋카이도로 넘어가야죠. 다행히 이 숙소에는 코인 세탁방이 있어서 크게 멀리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세탁하는 동안 서둘러 예약을 완료하고요. 자, 이렇게 예약이 다 끝났는데요. 내일 홋카이도로 바로 올라가는 배가 다 찬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어요, 배편이. 그래서 모레 배편이 있더라고요. 낮 12시에. 그래서 그냥 그걸로 타고 가기로 했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묵어야 되니까 여기는 연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니이타에서 페리를 타고 홋카이도 오타루까지 가는데 비용이 약 25,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8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승선 비용이 가장 싼 걸로 했는데 제가 타는 비용이 15,000엔, 그리고 오토바이 750cc 이상들은 전부 다 비용이 동일하게 10,000엔입니다.
그래서 총 25,500엔에 예약을 했네요. 잠깐! 2025년 기준으로 성인 12,500엔, 750cc 이상 이륜차는 15,600엔으로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총 28,100엔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홋카이도까지 위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는 기름값이랑 그 소모품 비용들, 또 거기서 페리를 타고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페리 탈 때 그 비용들,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18만 원이 결코 아까운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적절한 금액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도 아껴주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돈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가는 것 같아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래도 거의 다 되어가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한 8시쯤이 됐습니다. 이거 빨리 빨래 정리만 해놓고 여기 근처에 보니까 말고기 육회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말고기 육포 말고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홋카이도로 가기 전에 혼슈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빨리 빨래가 끝나면 딱 정리해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입고 있던 팬티까지 다 벗어가지고 그냥 영혼까지 다 빨았습니다. 든든하네. いらっしゃいませ。ご予約されてます。一人大丈夫ですか？かしこまりました。中でお待ちください。はいすいません、お待ちください。はい失礼いたしました。お待ちいたします。ご新規1名様1択ご案内です。こちらで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ご来ます。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当店のご来店は初めてですか？ごめんなさい。日本語できません。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そちらのベル、テキーラベルですので、鳴らすとご注文する際はお声掛けお願いします。すみません。はい。お願い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거 말고기 육회 하나랑 이거 여기서 중간짜리, 그리고 술이 여기가 하이볼이라고 머시기 소다랑 해가지고 한 잔에 110엔에 1,100원이죠. 지금 하나하나 다 시켜서 먹어볼게요. これ？はい、少々お待ちください。はい。こちらを一つ、こちらを一つ。一つ。お一つずつ、一度に3つでいいですか？1回でパンパンパン。はい。パンパンパン。 OK です。以上でよろしいで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게 바리킹이라는 술이고, 이건 레몬 사워, 그리고 요거 하나는 하이볼이었어요. 이 발리킹이라는 술은 홍차향의 하이볼, 레몬 샤워는 말 그대로 레몬향의 하이볼,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하이볼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육회, 또 부위별 사시미가 나왔는데요. 그냥 소고기 사시미랑 엄청 비슷한데 뭔가 좀 더 식감이 진득하다 해야 되나? 찐득하다 해야 되나? 뭔가 조금 더 농도가 짙은 느낌이에요. 소고기와 맛은 얼추 비슷한데 고기의 밀도가 조금 더 오밀조밀한 그런 식감이었어요. 하지만 핏기가 조금씩 스며 나오기 때문에 비린 것들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다소 힘드실 수가 있겠네요. 다행히도 제 입맛에는 잘 맞더라고요. 홋카이도는 그 일본 남쪽이랑 완전 또 다른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조금 더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드리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쓸게요. 혼슈는 진짜 이동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체력적으로 너무 후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 오토바이가 장거리 운전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바이크라서 뭐 하루에 평균적으로 7-8시간 운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토바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혼슈는 간간히 나타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포인트 이런 데 몇 군데는 굉장히 좋았지만 대부분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동 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좀 잘까? 주변 근처에서 잘까? 그냥 혼슈는 건너뛸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본 그만할까?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치기도 했고 저도 리프레시가 필요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자연들을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여드리고자 그냥 빨리 홋카이도로 넘어가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큐슈 처음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대로 다시 여행하면서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녀석이 좀 취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자면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홋카이도의 여정에서도 제 곁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ってもごちそうさまでした。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はい。니가타에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홋카이도로 가는 날이죠. 여기 니이가타에서 페리를 타고 홋카이도의 오타루라는 향으로 갈 건데요. 거기 가는 시간이 1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에서 먹을 거 미리 편의점에서 싸게 샀고요. 배는 비싸니까. 그리고 해리 출발 전에 이걸 선적을 해야 되니까 한 2시간 정도 일찍 갈 생각입니다. 빨리 가보시죠.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저변 가봅니다. 本日の小樽港の方に 아, 요야쿠 데스. 12時? 아, 12지 요야쿠 데스. 本日の小樽港に 아, 오타루 데스. 아, どうしましょう。じゃあこっちバスの前がバイクの 아, 바이크. はい駐車場なんでそこで乗船券だけ入手してから T の看板を右に行ったところがはい市場になります。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안내원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주차를 하고서 예약한 티켓을 발권하러 들어가 봤는데요. 제가 사실 좀 걱정했던 것이 있는데 배편을 예약할 때 번호판 기입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겼었거든요. ごめんなさい、日本語できません。予約12時バイクで。はい、予約。はい。バイクが11時からはい。駐車場は係駐車場に聞いて出てください。 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별탈 없이 잘 해냈습니다. 이 적을 때 한국 남바처럼 일본 남바에도 그 한자가 히라가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히라가나를 제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한자로 한국 적어서 했어요. 근데 뭐 국경을 넘나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선권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여기 주차장 말고 저쪽에 이제 승선 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승선 전용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아, 하이. 우와. 다 일본 차네요. 아, 홋카이도로 가는 바이크 때 해결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 네, 다행히도 이분께서 사진을 찍게 해주셨는데요. 네. 아, 고래 바이크가 난 cc ですか? 250 ですか? 250cc 바이크에다가 지금 짐을 이게 실제로 안 보이면 체감이 안 되는데 와 짐을 어마어마하게 다루셨습니다. 저보다 더 많아요 짐이. 뒷바퀴를 훌쩍 벗어나 짐을 적재할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짐을 달고 다니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바이크들은 기본적으로 짐들을 이렇게 다 달고 다니십니다. 대단하죠? 아까 보여드린 분들에 비하면 제가 짐 싼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이크 크기가 클 뿐. 그리고 이 큰 배가 제가 오늘 타고 갈 아자레아라는 배입니다. 아자레아는 한국어로 진달래를 뜻하고요. 배의 크기는 제가 일본으로 올 때 이용했었던 하마유호와 크기가 비슷했습니다. 이제 화물차의 선적이 끝나고 오토바이가 배에 오를 차례인데요. 오,
장관이네요, 장관이야. 와, 이분도 짐 싸운 거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여행 다니신 분들 대부분 보면 짐을 저렇게 2단, 3단으로 싸우시더라고요. 정확히는 4단이네요. 제가 일본에서 해리를 여러 번 탔지만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저도 일본 일주의 끝자락, 그 마지막 설레미로 바퀴를 살포시 얹어 보는데요. 이 아자레아 페리는 선적 방식이 다소 특이했습니다. 왕래하는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런지 차량들과 함께 섞여서 고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토바이 전용 고박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신니온카의 가장 저렴한 객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본 넘어올 때 탔었던 그 부가네리처럼 수십 명이서 몰려 자는 그런 객석은 없고요. 가장 저렴한 객석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도 넉넉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 있고요. 베개, 이불 기본적으로 있고, 그리고 위에 뭐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이런 거 있고, 또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 뭐 짐 올려놓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전등이 있는데 이거 보이실려나? 110V 충전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충전 문제도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거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을 때 이 블라인드 내리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홋카이도로 가는 배에 올라탔고요. 지금 너무 더우니까 다 필요 없고 일단 맥주부터 하나 뽑아 마시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용했던 여러 회리들과는 구조는 약간 달라도 역시나 구성은 비슷하더라고요. 여기 안에 식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사 먹을 수 있나 봐요. 하지만 가격은 많이 비싸네요. 제가 음식을 사온 이유죠. 여기도 역시 부가네리처럼 이런 음료수도 있고 맥주도 있는데 맥주는 좀 비싸네요. 400엔. 그래도 날씨도 한번 보세요. 그 딱 홋카이도 가기 좋은 날씨구나. 진짜 규슈보다 가고 싶었던 홋카이도 지금 갑니다. 참 사람은 간사해요. 그렇게나 떠나고 싶었던 혼슈였는데 막상 끝자락을 마주하고 보니 후회만 밀려들더라고요. 힘들지만 한번 가볼걸, 또는 해볼걸, 이미 메말라 버렸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넬걸 하며 후회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이 생각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항구를 떠난 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지나온 과거에게는 보란듯이 손을 흔들어주고 앞으로 다가올 홋카이도에서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로 합니다. 홋카이도에서 있을 새로운 여정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 기모찌다. 그럼 저는 생전 처음 마주한 식생들의 향기로 써내려간 뭉클한 홋카이도의 이야기를 품에 안고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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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 쿠키 영상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웃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주변에 높은 게 없어요. 여기도 뭔 라인 하나 있겠지. 뭐 타분 라인 이런 거 있겠죠 뭐. 탑은 다이조부. 바이크 いいですか? なんかも今から 아, 다이조부 ですか?
탑은 다이조부라고 하신 것 같으니까 아마 정상은 바이크가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거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때 그 노란 비옷 입은 아저씨께서 하신 말씀이 탑은 다이조부가 아니고 탑은 다이조부였거든요. 아마 괜찮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걸 그때 타분이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아 탑은 다이조부라고 들었었거든요. 와 그때 그거 지적해주신 댓글 보고 진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셨겠죠. 언제까지나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김밥가스로 남아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